느바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환입니다. 네, 신년 들어가지고 아주 매주 하겠다는 저희 약속을 그래도 잘 네.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첫 멘트가 빨리 끝나실 줄 몰라가지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뭐 지키고 있고, 이제 뭐 새해 2주차, 방송인데, 벌써 뭐 사실 이제, 제가 지난주에 개봉일에 뭐 슬램덩크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한 그렇죠. 일주일 정도 흘렀는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아, 열광하고 계시고, 맞습니다. 네, 뿌듯합니다. 봉호 씨 혹시 보셨나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일단, 네. 와, 시작하면서 왜 딱 스케치가 만들어지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아, 와, 그때부터 심장이 막 그냥, 우와, 우와, 이게 움직이네? 그러니까 너무 놀란 게 아마 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화책이랑 봤던 거랑 좀 동떨어진 옛날에 음, 슬램덩크 애니메이션을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만화책에 있는 그대로가 그게 실사처럼 구현이 돼버리니까 이게 네. 미치겠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첫 예. 장면 뭐 이제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거기서부터 이미 와, 네. 거기서 이미 이제 그 원래부터 팬이었던 팬들은 그냥 거기서 이미 넉다운. 그, 그때 그냥 그, 빠져서 그냥 보는. 맞아요. 네, 그렇죠. 봉호 씨도 드디어 뭐 즐겁게 보신 것 같네요. 네. 저는 사실 옆에 친한 형이랑 같이 봤는데 네. 일단 영화관 전체가 완전히 그냥 남자들의 소굴이었고요. 음, 그리고 그리고 그렇죠. 저는 계속 눈물을 막 계속 울컥울컥 하는 거를 옆에서 음, 놀릴까 봐 그걸 계속 참아가면서 봐가지고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음. 혼자 한번 이번에는 더빙 버전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막 버전으로 봉호 씨는 네, 보셨고, 자막으로 네. 봤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한 이틀 뒤에 그 이제 자막 버전, 저는 이제 더빙판으로 보거든요. 아, 예. 자막 버전을 보는데, 자막 버전이 사운드가 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더빙 그래요? 버전은 그 자연스러움과 그 화면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게 있고, 사실 그냥 거의 취향 차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어, 하던데, 좀 네. 근데 뭐 이제 저 같은 막기는 뭐 그게 그거지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번에는 자막 버전으로 해서 한번 볼까 싶습니다. 저는 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눈물이 나잖아요. 울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그 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용은 다 알잖아요. 근데 네. 갑자기 말도 안 되게 그 들어가는 거, 막 네. 정대만의 그 3점이라던가, 그리고 음, 강백호의 그 투지라던가, 음, 마지막에 그 슬램덩크 만화책 상에서도 이건 스포가 아니니까 음, 대사 한마디도 없이 흘러가는 그런 장면들이 구현이 되는 것들이 음. 그냥 오 갑자기 정적이 흐르는데 그때부터 막 눈물이 막 핑 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원래 좋아하셨던 분들은 그걸 이제 영상으로 구현되는, 그 동작으로 아, 구현되는, 내가 만화책 컷으로 봤던, 제가 지난주에도 맞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 장면이 실제 농구 동작으로, 그것도 엄청 자연스럽게, 진짜 농구 동작으로, 맞아요, 정말 맞아요.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잘 네. 구현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미 너무 행복하고, 마지막 장면 사실 뭐 슬램덩크 최고의 명장면이지 않습니까? 와, 그걸 어떻게 연출하겠는데 그게 또 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예. 이거. 그 예, 장면도 예, 예. 그렇고. 그래서 사실 그 소리 없는 구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약간의 운이 좋아야 되는데, 맞아요. 이제 그 같이 보는 관객들이 좀 약간 이제 에티켓이 없는 분들이면은 조금 이제 오히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질 수 있고, 음, 정말 에티켓이 좋은 분들, 혹은 작품에 몰입하는 분들과 함께 보게 되면 정말 환상적으로 그 순간이, 그 네. 고요가 정말 환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어떤 분위기가 아닌가. 저는 아무튼 우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개봉일을 봤을 때도 우는 사람이 많았어요. 훌쩍훌쩍. 울만해요. 우는 거 예,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느바라디오를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슬램덩크를 안 보신 분은 거의 안 계실 테니까, 그렇죠. 진짜 꼭 보세요. 음. 왜 CGV 평점이 9.7점이던데,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미쳤어요. 약간 3040 남자들을 거의 약간 막 네, 제대로 저격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싫다고 하는 분을 저는 못 봤어요. 별로야. 음, 약간, 음. 원작을 이렇게 망치다니. 보통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원작 그렇죠. 기반의 작품들은. 그런 얘기 전혀 없었고, 예, 와, 정말, 네이버 관객 예, 평점도 9.18인데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거의 쇼생크 아, 탈출급인데? 그러니까요. 저는 농구가 이 정도로 요즘에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굉장히 뭐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인데, 그쵸. 농구가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 소비의 중심에 있는 시기가 있었나? 제가 좀 커가지고, 예, 경험한 것 중에 그 정도로, 뭐, 물론 이제 뭐, 그 외에 정말 많은 컨텐츠도 있지만, 슬램덩크가 꽤 이제
화제더라고요, 진짜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유, 행복합니다. 네, 요즘. 정말 네, 저도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음, 보시기를. 그래서 저는 강백호가 신고 있는 브레드 신발을 원래 갖고 있던 사람인데 오늘 음, 사실 그 뽕에 취해가지고 또 저지를 아, 한번 또 물론 국산 국산 저지는 색깔로. 아니지만 국산 색깔로 한번 입고 네, 나와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들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주간 하디슈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순위표 음, 리뷰, 순위 업앤다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NBA 스쿨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간 하디슈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이주의 선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음, 도르만 미첼과 르브론 제임스가 선정이 됐는데요. 성적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르브론 제임스 팀을 4승 0패, 뭐 아, 5연승을 이끌어내면서 물론 오늘 패배하긴 음, 했습니다만 음, 평균 득점 35득점, 이 구간 안에 리바운드 음, 8.7개, 어시스트 7.7개. 이거는 르브론 제임스 최전성기 구간에도 굉장히 보기 힘든 그런 스탯이 찍혔고요. 음, 그리고 도로만 미첼 같은 경우는 팀을 3승 1패로 이끌면서 37.7득점, 7.3개 어시스트와 5.3개 리바운드. 이거는 이제 71득점 했던 경기까지 포함된 그 내용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일단 뭐 르브론 얘기부터 좀 저희가 지난주에도 뭐 썸네일이 르브론이었고 르브론 얘기 참 매주 이 형태로 바뀐 뒤에 르브론 얘기를 매주 근데 하게 동아 씨, 되는데 네. 르브론을 썸네일로 하니까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게요. 요즘에 네. 우리나라는 역시 르브론보다 다른 선수들인가 싶기도 네, 하고 그런 것 네. 같아. 네. 아니면 뭐 저희가 또 썸네일이나 제목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네. 아닌가. 뭐 아무튼 이제 그 르브론이 참 대단한 게 저는 솔직히 이번 시즌은 못 깰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카림 압둘자바의 기록을. 음, 근데 지금 저희가 뭐 500점, 600점 얘기한 게 불과 한 1, 2주 전인데 그렇죠. 지금 420점 차이예요. 네. 진짜 와, 진짜 대단하고 동아 씨 특히 말대로 이제 2월 달 봐야죠. 예, 정말 2월 네. 달, 1월 안에 진짜 빠르면 1월 음, 진짜 엄청 빠른 페이스면, 혹은 이제 2월 정도가 그쵸. 올스타 휴식기 직전이 예상이 되는데, 어, 근데 이제 참 이 선수가 대단한 게,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왜 좀 한국 나이 40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렇죠. 우리도 이제 한국 나이 그런 거 안 쓰니까 이제 뭐 만 나이로 쳐도 38, 네. 38 이제 막 됐는데 그 38살 생애 12월 30일 현지 기준으로 그 이후에 페이스가 진짜 말도 안 되고 그쵸. 약간 거의 신들린 느낌이에요. 예, 신들린 느낌인데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이제 최근에도 좀 현지에서도 다득점 경기 많은 이유 중에 하나로 좀 뭐 거론이 되기도 하는데 음, 그 트랜지션 테이크 파울. 예, 그 속공을 고의로 끊는 거에 네. 대한 어떤 이제 뭐 테크니컬 파울이라고 봐야죠, 일종의. 예, 그게 이제 룰이 생기면서 르브론 제임스의 강점은 리머텍이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커리어 내내 최고의 음, 강점입니다. 어마어마한 스피드와 높이를 활용한 리머텍 그리고 손끝 마무리 능력. 이게 정말 대단한 강점인데 이게 트레인저 상황에서는 진짜 극대화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트랜지션 테이크 파울의 존재로 인해서 르브론이 더 그냥 원래 잘하던 거 다시 잘하고 있다. 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르브론 본인이, 그냥 너무 옛날 기량 같아요. 지금 진짜 공격 코트에서는 뭐 전성기랑 비교해도 모자람이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예. 그쵸. 아유, 뭐, 3점 빼놓고는 지금 웬만한 거는 오히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완성도를 더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음, 진짜 대단한 선수다라는 생각이 뭐 절로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예, 이주혜 선수는 뭐 압도적으로 또 현재 사실은 옛날에 이주혜 릅, 이주혜 음, 르브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음. 이제 이주혜 선수가 됐는데 오랜만에 보는 것도 같긴 하네요. 그렇죠. 르브론 네. 제임스가 최근에 진짜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만큼 이제 다른 선수들의 어떤, 뭐랄까, 상이 됐었던 그쵸. 한동안 그랬는데, 르브론이 진짜 그냥 이 나이에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경이롭고 박수 쳐주고 싶고 그냥 진짜 오래 뛰었으면 좋겠어요. NBA 인기를 위해서라도. 아, 사실 르브론이 그죠. 오래오래 뛰고 예, 우리가 그게 되게 아쉬웠잖아요. 그 네. 마이클 조던의 전성기에 코비가 네, 같이 뭐 네. 이제 이렇게 맞대결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 뭐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원래 그 음, 바통들이 예전에는 다 조금씩 좀 이어지면서 이제 오버랩이 돼야 되는데, 예, 예, 그런 네, 것들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코비가 또 르브론이랑 뭐 전성기가 굉장히 겹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르브론이 어리기도 했고, 정작 네. 파이널에서 둘이 좀 음,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진짜 그렇죠. 만날 뻔 했는데, 레이커스가 딱 우승하는 시점에, 그런 것들이 아쉬웠는데, 르브론이 계속 남아서, 진짜, 지금 뭐 돈치치나 뭐 이런 선수들과 계속 좀 이제, 큰 무대에서 붙으면서, 히스토리를 계속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음, 그래서 뭐 르브론이 왕자 대관식이 되든 대관식을 하는 거든 아니면은 뭐 르브론이 또 정말 대단한 어떤 노련미로 뭐 꺾는 거든 상대를 그러니까 그런 히스토리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예, 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압들 자바 저희가 지금 르브론보다 위에 네, 있는 유일한 선수인데 압들 그쵸? 자바가 이제 오래 뛰면서 그 이제 매직 존슨이 데뷔를 하고 매직 존 매직 존슨이 그 바통 레이커스의 어떤 바통을 물려받는 물론 같은 팀이었지만 음, 예, 뭐 이런 히스토리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칼멜론이 살다 살다 레이커스에서 뛰는 일도 생기고 네. 예, 그런 이제 백전 노장들은 그런 역사를 만들기 때문에 뭐 정말 오래오래 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거기다가 르브론 제임스는 그거 하나 확실하게 하고 은퇴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들과 함께 음. 한 팀에서 뛰는 거. 한 아, 좀 팀에서 뛰겠죠? 아마 제가 볼 때는 르브론이 이적을 한다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움직일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르브론을 데려오기 위해서라도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진짜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르브론이 데려온다고 해서 이제 우승 후보가 되진 않거든요. 아우, 정말 냉정히 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예. 주변 전력도 잘 구성해야 되고 그쵸. 우승이 그만큼 쉽지 않은 건데 하지만 르브론이 가지는 이 마케팅적인 부분, 파워나 상징성이 너무 커서 음, 그 이제 어떤 팀이든 뭐 좀 상황과 여력만 된다면 르브론을 데려오기 위해서라도 그 브로니 제임스를 뽑는 예,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또 상황을 봐야겠지만 그런 정말 다른 스포츠도 아니고 NBA에 그게 가능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죠. 아마 르브론은 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더 아마 칭송받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동부에서는 도로만 미첼이 선정이 됐습니다. 도로만 음. 미첼이야 뭐, 지난주에도 저희가 워낙 또 얘기를 많이 하긴 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뭐 네. 미첼리아 뭐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고 사실 그 후에 뭐 부상 겸 네. 휴식 뭐 차원에서 좀 빠지기도 했는데 그 후에도 뭐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음, 경기 임팩트가 너무 커서 그런 맞아요. 퍼포먼스 보이고 이주혜 선수 안 뽑힌다는 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네. 클리블랜드도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 편이고요. 지금 이제 다리우스 갈란드도 이제 손가락이 안 좋아하는데 돌아왔고 뭐 이제 모블리도 정상적으로 뛰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클리블랜드의 어떤 이제 질주에 뭐 미첼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 이거 보니까 뭐, 우리가 또 파워 랭킹이라 그러면 뭐라 그러죠? 어, NBA에서 맨날 그 하는 거 있잖아. 맨날 하는 거예요? 파워랭킹? 네. 파워 랭킹 맞죠? 파워 랭킹. 파워 랭킹 네. 보면은 클리블랜드가 어느새 진짜 5위권 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음. 시즌 전에 예측했던 그 클리블랜드의 모습을 진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확실히 들긴 듭니다. 자, 네. 그리고 다음 이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 얘기를 동환 씨와 꼭 음. 하고 싶었습니다. 아까도 동환 씨 얘기했지만 요즘에 다득점 나는 거 저희가 먼저 다루지 않았습니까? 저희 네. 올라간 이후에 갑자기 음. 이런저런 매체들에서 다득점을 다루기 시작을 하던데, 음. 요거는 또 저희가 한번 또 여러 매체에서 다루지 않을까. 인저리 음. 트러커라고 동환 씨가 이름을 지어왔습니다. 커리, 네. AD, 복귀, 임박, 그리고 네. 자이언 듀란트, 그리고 드로잔이 또 부상으로 이탈한 현재 상황이에요. 특히 그렇죠. 뭐, 예. 피닉스 선즈는 거의 부상 병동이 돼버렸고요. 그렇죠. 예. 일단은 이제 뭐 돌아오는 선수를 얘기하자면 그 이제 네. 스테픈 커리가 지금 이제 어깨 부상이었죠. 예, 어깨 부상으로 아웃돼 있다가 내일 피닉스전에 지금 프라버블 그러니까 그냥 출전 가능으로 아예 등록이 돼 있다고 이 합니다. 정도면은 예. 거의 70%, 80%는 출전할 걸로 봐야 되는. 그렇죠. 거의 뭐 네. 그냥 뛴다고 봐도 돼요. 한 그렇죠. 90%까지 봐도 되고, 네. 특별히 뭐 그날에 갑자기 뭐 컨디션이 뭐 안 좋아지거나 부상 부위가 뭐 좀 안 좋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음, 웬만하면 뛴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골드스테이트가 커리가 없는 동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특히 동부 네. 원정 연전 중에. 다만 그 연전이 끝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홈으로 돌아와서 분위기를 확 그렇죠. 바꿨고, 그 예. 동심에 이제 클레이 탐슨이 있었고, 뭐 이제 다른 선수를 굉장히 분전을 해줬는데, 어떻게 보면 홈 연전이 끝나갈 때쯤에 커리가 나오는 게 되게 골드스테이트 입장에서 힘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 팀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원정에서는 거의 리그 최악의 팀이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서 어떤 커리가 그래도 있으면은 어떤 이제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이 원정의 약세를 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그리고 네. 가장 고무적인 것은 최근에 클레이 탐슨이 확실히 폼이 올라왔고 음, 이 선수가 이 결국에는 이렇게 무너지나 이렇게 폼이 떨어지면서 이게 좀
지금 받는 에이징 컵으로 연봉이, 가냐, 예. 예, 지금 받는 연봉이 진짜 에이징 커브 오면서 약간 음, 일종의 먹튀기 하게 되나 이렇게 했는데 최근의 폼은 확실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는 힘들 수준으로 굉장히 그렇죠. 좋은 편이라 볼 수 있고, 네, 뭐 조던 풀이 자꾸 사고도 치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폭발력이 있는데 커리가 있으면 확실히 다르죠. 벤치에서 나오게 그렇죠. 되면은. 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골드스테이트 입장에서는 당연한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음.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앤서니 데이비스 역시 1월 달 안으로는 복귀를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음, 있는 상황이에요. 뭐 인터뷰나 뭐 음, 다비넴의 인터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음. 레이커스는 이렇게 되면 상당히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걸 이 팀을 저는 이렇게까지 그래도 뭔가 다시 다잡을 줄을 몰랐거든요. 그렇죠. 네, 네, 레이커스가 진짜 요즘 경기력이 좋아요. 뭐 오늘 덴버전에 패하긴 했지만 오늘 뭐 르브론 제임스도 안 나왔고 덴버가 뭐 워낙 또 홈에서 강한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패배는 뭐 어느 정도 뭐 납득이 가능한 어떤 네, 패배였다고 생각이 되고 지난주에도 뭐 레이커스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경기력이 상당히 좋은데 그 기반에 일단은 수비력 이 음, 상당히 좋고 웨스트브룩, 베벌리, 슈러더 중에 뭐 두 명 이상이 같이 뛰는 이 투가드 라인업도 안정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웨스트브룩이 뭐 오늘 조금 이제 샷 셀렉션 이런 데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아, 어쨌든 이 선수 네, 퍼포먼스 좋고 그죠, 토마스 브라이언트가 지금 이제 거의 뭐 공격에서는 AD 수준으로 지금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AD 오면서 수비가 더 강해지고 이러면 제가 봤을 때 레이커스는 지금 수준 경기력이면 이 그 페이스를 잘 유지할 경우에 플레이오프권 안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기력이 요즘에는 웬만한 서부팀한테 안 질 수도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AD 돌아왔을 때는. 네. 그렇죠. 네, 지금 저는 왜냐면 음, 아까 뭐 순위 얘기할 때도 나중에 하겠지만 6위랑 13위랑 두 경기 차이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격차고, 지난 시즌과 정말 다르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지난 시즌 수비가 무너져 있어서 완전 수비 잘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없어서, 뭐, 그 이제 르브론 AD 뭐 아플 때 버틸 수 있는 힘조차 없었지만 이번 그렇죠. 시즌은 완전히 구조가 다릅니다. 뭐 여기에 이제 최근에 그 디애슬레틱의 세마믹 기자의 어떤 보도로 인해서 르브론이 뭐 전력 보강 원한다 안 원한다 뭐 이게 되게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르브론이 그거에 대해서 아예 대놓고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레이커스가 지금 이제 AD가 한 2주 정도 후에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가 1월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한 2주 동안 만약에 성적의 박차를 좀 음, 승리 쌓는데 박차를 좀 가해서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레이커스가 그때는 이거 우리가 윈나우 버튼 한번 누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설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2월 11일로 예정된 그 트레이드 네, 데드라인 앞두고 1라운드 지명권을 활용하는 어떤 트레이드를 좀 이제 고민해보지 않을까. 예, 음, 레이커스는 지금 진짜 면밀하게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라펠링카 네, 사장 비롯한 어떤 임원진들은. 그래서, 레이커스가 지금 딱 이제 오늘 1월 10일이니까 딱 한 달 남았잖아요. 그렇죠. 남은 한 달 동안 AD 없는 추가 기간 동안에 얼마나 승수 쌓느냐. 음, 그리고 AD 돌아와서 그게 얼마나 폭발적으로 올라가느냐. 그때 이제 AD와 토마스 브라이언트의 투빅 체제도 아마 운영이 될 거고. 왜냐면 이번 시즌 계속 원빅 체제로 갔으니까. 여러 가지 그러게요. 변수들이 생길 텐데, 진짜 레이커스의 앞으로 한 달은 리그 전체의 어떤 트레이드 시장의 뭐 상황이나 여러 가지에 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아마 계속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네. 근데 진짜 심상치가 않은 게요. 그 음, 클리블랜드 르브론 이기 시절에 음, 시즌 초부 중반까지 완전히 초반까지 음, 정말 죽수다가 그 음, 뒤로부터 갑자기 피치를 쫙 끌어올리면서 승수를 미친 듯이 쌓았던 그런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팀이 지금 요즘에 하는 거 보면 진짜 어라? 손발이 의외로 맞아 떨어지네. 초반에 3점 슛이 미친 듯이 안 들어갔던 거는 저희가 거의 도나 동관 씨랑 얘기했던 게 음, 이거는 회귀한다. 어느 정도 음, 끌어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은 좀 놓을 수가 있을 텐데 어쨌거나 손발이 맞아지니까 지금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왜 프론트에서 1라운드 픽을 진짜 이렇게까지 안 쓰면서 버팅기고 있었던 건지를 이들은 음. 알고 있었던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네. 이제 그 현장에 있는 NBA 레벨의 팀에 있는 임원들은 분명히 이제 물론 잘 못하는 부분도 음,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네. 예, 훨씬 더 많은 내부적인 논의와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각을 가지고 생각을 할 테니까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할 아, 테니까 그쵸. 일단은 뭐 레이커스가 일단은 지금까지 모습은 우려를 샀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환호를 좀 끌어내는 음, 데까지 지금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음,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부상 음, 입은 선수들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음, 자이언 윌리엄슨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음, 자이언 윌리엄슨이 지금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잉그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뉴올리언스는 서부 컨퍼런스 3위. 음. 아, 이 팀은 진짜 전력이 정말 탄탄한 것 같긴 해요. 네, 굉장히 탄탄한 게 네, 맞고요. 다만 이제 자이언 윌리엄슨이 있을 때는 접전에서도 어떤 게임 체인저 음, 역할을 아예 해버리니까 본인은 그냥 경기를 아예 그냥 지배를 해버리잖아요, 이 선수는. 예, 그렇죠, 그 레벨 그렇죠. 자체가 굉장히 높은 선수다 보니까 네, 이 선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국에 접전 상황에서의 어떤 이제 뉴올리언스의 퍼포먼스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상대팀은 자이언 윌리엄슨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 선수의 어떤 리머텍을 막으려는 어떤 수비법을 준비해 와야 음, 되고 그럼 경기 플랜에 대한 어떤 플랜을 준비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자이언 윌리엄슨이 없어도 뉴올리언스는 상당히 강한 팀이지만 이 선수가 있으면 더 무섭다, 훨씬 무섭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그 이제 자이언 윌리엄슨이 뭐 언급을 했지만 저희가 그 햄스트링 부상으로 지금 이제 이탈이 네.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잉그램이 지금 오늘 그 이제 경기 앞두고 오늘 치는 경기 앞두고 슈드라운드 하는 모습 보였어요. 예, 예. 예, 뛰진 않았지만 그래서 잉그램이 아마 조만간 복귀를 할 것 같고 윌리엄슨이 앞으로 한 3주 정도는 더 빠질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뭐 사실 또 잉그램이 시즌 초반에 퍼포먼스가 진짜 좋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뉴올리언스가 버티는 데는 그렇게 힘든 부분은 없을 것 같다. 다만 음, 잉그램이 진짜 그 발가락 부상이 통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 야투 감각이 떨어졌던 게 과연 이번엔 좀 다를 수 있을까? 진짜 통증이 음. 완전히 사라지고 돌아오는 거라면 좀 그런 부분에서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근데 뭐, 자연 같은 경우는 또 워낙 또 유명한 음, 인저리 프론 중에 한 명이어서 이것도 음,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는 다른 서부 팀들이 추락하는 팀들이 워낙 많아서 네. 이 정도 한 서부 상위권 시드는 분명히 따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음, 케빈 듀란트가 부상을 입었는데 듀란트 같은 경우도 음. 그렇게 긴 시간을 결정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한 한 달 정도 예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죠. 어제 경기였죠. 마이애미 전에서 그 이제 상대 선수한테 이제 네, 깔렸죠. 예, 그게 네, 이제 좀 우연한 사고로 일어난 부상이고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 그 다칠 맞아요, 때 맞아요. 부상은 똑같은 네, 장면이에요. 예, 네.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도 르브론한테 깔렸나요? 예, 르브론이었나요? 작년에, 누군? 네. 예, 아, 아니요. 똑같은, 르브론 예. 말고 르브론 다른 아니었나? 선수였어요. 예, 네. 이게 좀 헷갈리는데, 르브론 아무튼, 아니에요. 르브론 아니야. 예, 앤서니 데이비스 동료 선수한테 깔리면서 네, 이제 그렇게 맞아요. 다쳤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운이 없는 거죠. 넘어진 선수한테 다리가 깔리는 거는 진짜 그냥 운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고, 음, 그래서 이제 내측 측보인데 부상이 예상이 됐는데, 근데 경기 후에 자크본 감독이 인터뷰를 할 때, 듀란트 부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표정이 어둡질 않아서, 맞아요. 네. 이제 그 부분에서 뭐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제 좀 희망적인 시선이 있었는데 실제로 한 2주 이상, 2주 정도. 음, 그러니까 이게 내측 측보인대가 그 커리가 다칠 때부터 이미 꽤 뭐 국내 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때도 이제 그레이드 1, 2, 3에 따라서 이게 뭐랄까 복귀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격차가 크기 때문에 네. 그레이드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가 관건인데 그렇게 심하지 않은 가장 약한 정도 그래서 한 음, 2주 정도 이상 나오지 못할 것 같고 브루클린이 요즘 진짜 말도 안 되게 무섭잖아요. 예, 연승 행진은 끊기긴 그렇죠. 했지만 네. 예, 카이리 어빙의 퍼포먼스가 워낙 좋고 뭐 니콜라 클렉스턴은 뭐 데뷔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디포이급이야. 네. 진짜 어마어마한 활약을 네. 펼치고 있는데 듀란트 없는 동안에 아무래도 이제 그 포워드 라인의 운영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듀란트가 워낙 잘하는 선수라 아유, 그럼요. 부재가 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뭐 와타나베 유타나 로이스 오닐, TJ 워렌 이쪽 세 명에서 조금 더 이제 분발을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 공격 코트에서 음, 그리고 뭐 세스 커리나 이제 카이리 어빙, 캠 토마스, 이 가드 진족을 좀 폭넓게, 조에리스까지. 조에리스 뭐 슈터로 봐야겠지만. 예. 그러니까, 근데 브루클린이 그렇게 뭐, 듀란트 부상에 대해서, 큰일 났다. 이렇게까지 볼 수 없는 게, 지금 제가 말씀했지만, 뎁스가 워낙 두터워요. 예, 벤 맞아요. 시몬스까지 음,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격은 분명히 있지만, 이게 심각한 수준이지는 않을 거다. 예, 그래서 브루클린의 어떤 상승세가 막 한풀 꺾이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요. 음, 브루클린도 이 성적을 유지하면서 만약에 보스턴 제끼고 동부 컨퍼런스 1위로 올라가면 음. 요키치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MVP 후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쵸. 지난 시즌도 사실은 결장 기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듀란트가 이 MVP 레이스에서 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올해도 좀 음,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듀란트 활약만 따지면 진짜 MVP 후보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듀란트는 진짜 무조건 MVP 후보고 2주를 빠지는데 2주를 네. 빠져도 한 6경기, 7경기니까 그것까지 뭐 이렇게 하면 한 8, 9경기니까 그래도 아직 레이스는 할 수 있는 타이밍 같아요. 네, 음,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심하진 않아서. 근데 아무래도 가능성이 조금 지금 레이스에 한창 달리고 있다가 약간 뒤처지긴 하겠죠. 네, 그렇죠. 네, 요키치가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요키치 왠지 전 3연패 하지 않을까. 음, 지금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와, 요키치 진짜 미쳤어. 지금 공격에서는 음, 네, 이런 재능을 가진 선수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자, 그리고 네, 이제 부상 입은 선수 한 명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음. 더마드로잔이 또 혼자 드리블 하다가 넘어졌단 말이에요.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보스턴 예, 원정이었죠. 그 이제 드리블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 이제 오른쪽 대퇴 4드군이라고 하죠. 허벅지 쪽에 있는 네. 대퇴근, 이제 염좌라고 하는데, 어, 이게 사실 이제 드로잔이 경기 끝나고 이제 라커룸에서 현지 취재진이랑 인터뷰를 하는 이제 내용이 이제 좀 공개가 됐는데, 그 원래부터 좀 통증이 좀 있었다고 해요. 네. 아, 예, 원래 좀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약간의 불편감이 있지만, 그래도 좀 이제 본인이 어떤 네. 팀을 위해서 좀 출전을 계속 강행을 해왔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드로잔이 이번엔 부상이 그렇게 놀라운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좀 약간 음. 무리를 하다 보니까 원래 안 좋던 부위가 좀 안 좋아, 약간 이제 깜짝 놀라게 되는 근데 약간 원래 그런, 드르잔 말하는 스타일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차분하죠. 예, 늘 성격이 차분하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냐, 지금 부상이. 지금 이미 한 8경기 정도 됐대요. 드루잔 말로는 한 8경기 정도를 아이고, 계속 통증을 이제 안고 네. 뛰었대요. 그러니까 관리를 근데도 좀 불구하고 해오는, 성적이 네. 그렇게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네, 진짜 대단한 와. 거고. 근데 이제 그 현지에서 이제 나온 얘기로는 그 대퇴 사두근 염자면은 그것도 이제 그레이드가 있는데 그레이드 1이면 이제 뭐 2, 3주 정도. 네. 예, 심하면은 이제 뭐 한 달 이상, 뭐 이제 아예 뭐 더 심하면은 뭐 훨씬 그거보다 뭐 길어지는데,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실제로는. 근데 음, 이게 참 시카고가 아쉬운 게, 그 막 트레이드 루머 나오고 나서 최근에 분위기가 확 그러게. 바뀌었거든요. 최근 그쵸. 이제 이날 보스턴전 전까지, 최근 10경기 8승 2패였어요. 네. 예, 브루클린도 잡고, 뭐 음. 필라델피아 원정에서도 이기고, 아니, 얘네 밀워키도 이상해. 잡고, 예. 강팀한테 진짜 미친 듯이 강하고 약팀한테는 정말 속절없이 약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 기질이 있고, 그 이제, 패배한 경기 중에서도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제 11경기 8승 3패입니다. 네. 예. 근데 그 중에 3패 보면은 클리블랜드한테 이제 한 점 차로 진 경기랑 그 도노안 미첼한테 71득점 줘서 진 예, 경기, 예. 그 2연전,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음, 보면은, 거의 뭐 훨씬 더 9경기, 10경기 이겼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페이스가 그러네. 좋았는데, 드로잔이 빠지면 이거 타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뭐, 패트릭 윌리엄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잭라빈도 올라왔고, 잭라빈도 뭐 3점 11개씩 네, 넣고, 네. 아주 그냥 뭐 퍼포먼스가 다 올라와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 드로잔 결장이 길어지면 또 이거 시카고 좋았던 분이 꺾이면서 약간 불안해지지 않을까. 그래도 최근에 트레이드 루머가 많이 사그라들었거든요. 그쵸. 네, 이거 좀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드로잔의 부재는 굉장히 큰 게 아닌가. 지금 잭라빈도 사실 음, 모르겠어요. 계속적으로 내부에서 잡음이 흘러나오는 것 같고, 음, 중심 잡아줄 선수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음, 이것도 동환 씨랑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던 주제입니다. 음, 피닉스와 클리퍼스가 동시에 추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6연패를 같이 달리고 있는데요. 음, 일시적인 부진인가요? 심각한 전조 증상일까?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두 네, 팀의 내용적인 측면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음. 선즈 얘기 먼저 해보죠. 아까 얘기했으니까 이 팀 진짜 부상 심각합니다. 네. 진짜 네, 지금 너무 뭐 부상자가 너무 많죠. 예. 일단 이제 크리스 폴 골반 부상으로 음, 또 이제 최근 경기 뛰질 못했고 데빈 부커 지금 사타구니 부상으로 계속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카메론 페인도 발 부상, 캠 존슨 네, 무릎 이제 다친 거 뭐 이제 꽤 오래됐고 제이 크라우더는 트레이드 요청으로 이제 그냥 아예 팀 플랜에서 배제가 되면서 음, 지금 이제 지난 한 2년 동안 좋은 성적을 이끌었던 코어 자원들이 다 빠졌어요. 예, 거의 다 맞아요. 빠졌습니다. 지금 뭐 미카 브리지스, 에이튼 뭐 이 정도만 에이튼, 남은 네. 상태다 보니까 사실 지금 최근에 그 피닉스 경기 그 클리블랜드와의 홈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지? 왜 지리거든? 혹은
약간 이제 거의 뭐 FA 시장에서 막바지에 잡는 한 네. 미니멈급 자원들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사실 이기는 게 약간 신기한 거죠. 아, 예, 지는 게 그쵸.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아쉬운 게 디안드레 에이튼이 좀 원맨 캐리 소위 하드 캐리 이런 걸 좀 해줘야 되는데, 역시 우리 모두가 이제 조금 좀 어느 정도 예상한 대로, 에이트는 그런 피닉스에서 롤이 그 정도도 아니고, 그런 스타일의 롤도 아니고, 그 정도의 자원도 아니고, 그냥, 백코트 자원 빠지니까 그냥 에이튼도 그냥 조용조용한, 음.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에이틴 얘기는 뭐 잠시 뒤에 또 할 거니까요. 그때 음, 한번 신랄하게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 피닉스의 반등이 음, 진짜 그려지지가 않아요. 정말 이 부상이라는 게 말끔하게 진짜 씻은듯이 낫고 돌아오는 케이스가 운동선수들 경우는 진짜 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가 예. 다치면 또 연쇄적으로 이 부분을 또 다른 신체가 케어하기 위해서 거기에 또 무리를 가니까 또 여기가 다치고 이게 맞아요. 돌고 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피닉스가 진짜 상위 시드 혹은 플레이 토너먼트 말고 플레이오프까지 진짜 딱 6위 안으로 안착할 수 있을까? 오우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피닉스는 제가 봤을 때 이럴 때일수록 좀 침착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피닉스 의료진을 화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안 좋던 선수도 피닉스 가면 굉장히 뭐 몸이 뭐 건강해지면서 막 옛날에 뭐 그랬다. 그랜트 힐도 그랬고요. 페니 그렇죠. 하더웨이도 마지막에는 사실 피닉스에서 끝내긴 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피닉스는 사실 폴이나 부커가 돌아와도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반기에 어, 이 선수들이 만약에 이제 복귀해도 충분히 괜찮은 상태가 아닌데 무리하게 돌아왔다가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탈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팀이 반등을 하려면 폴 부커 돌아오는데 그치지 말고 카메론 페인도 돌아오는 게 진짜 음, 중요하고 백업 가드진 쪽에서는 그리고 캠 존스는 일단 와야 돼요. 그래서 네, 윙 라인에서 정상적으로 라인업이 가동이 되고 브리치스, 캠 존슨 이렇게 선발 라인을 가동되고 토리 크레이기 밑에서 받쳐주는 약간 음, 이제 그 선발 라인업과 세컨 유닛 구조가 일단 안정적으로 정착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제가 봤을 때는 폴 정도는 아마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제 봉호 씨 말씀대로 부상은 또 이제 다른 부상은 불러오고 또 둘 다 하체 부상이잖아요. 사타구니랑 그렇죠. 골반. 네, 그럼 제가 봤을 때 피닉스가 조금 이제 인내심을 갖고 올스타 브레이크 전후를 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음, 남았는데 이제 어 그때 이후에 뭔가 좀 건강하게 돌아오면서 탁 치고 나가는 약간 이런 걸 기대해야지 지금 만약에 다 안 좋은데 네, 무리했다가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진짜 역효과 날 것 같아요. 물론 그게 걱정되긴 합니다. 올스타 휴식기가 아직 한 달이 남았는데 한 달 이상이 그렇죠, 남았는데 그렇죠. 과연 그때까지 그럼 어떻게 버티란 말이냐 음, 지금 한 지금 보니까 한 18경기 남았거든요. 올스타 휴식기까지. 네, 네, 여기서 만약에 사실 뭐 5할도 어렵고 지금 분위기라면 부커가 그렇죠. 이거 복귀 타이밍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경기가 많이 남긴 했으니까 너무 지금 서두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월은 진짜 인내의 어떤 달이 되지 않을까 피닉스 입장에서 그런 지금 생각이 듭니다. 치고 올라갈 팀 많습니다. 지금 다시 또 잘하고 있는 미네소타도 있고요. 그리고 음, 3연패 중이긴 하지만 포틀랜드도 충분히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음, 팀이고 밑에 또 레이커스도 지금 심상치가 않고요. 뭐 유타야 전 떨어진다고 보는데 또 음, 이제 도깨비 팀이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즈가 플레인 토너먼트도 장담하기는 힘들 수도 있겠다. 음. 아, 이거 참, 좀 힘드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클리퍼스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클리퍼스도 6연패인데, 이거 이렇게까지 할 팀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네. 동환 씨 클리퍼 비전 또 음, 해설자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네. 뭐예요? 일단 첫 번째 하나 얘기해야 될 거는 결국에는 이제 폴 조지가 또 지금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져 있어서 그러니까 원투펀치가 이 둘은 진짜 19년도에 결성되고 지금 3년째인데 도대체 건강하게 한 시즌 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저는 이거 진짜 제가 아, 예전에도 우리 느바라디오 하면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카와이 레너드가 이렇게 뭐 아무리 끌어올랐다고 해도 관리해주는 게 눈에 보이잖아, 솔직히. 예.
이거 다른 선수들 입장에서는요, 저 새끼는 관리 저렇게 받으면서 돈 저렇게 쳐갖고, 아니, 음, 승리에 기여하는 것도 막 그렇게 크지 않은데, 막 이런 불만 어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팀 케미스트리에 정말 악영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악영향이고, 그냥, 뭐랄까, 다른 선수들이, 동료들이 불만을 안 갖더라도, 어쨌든 클리퍼스의 네, 팀 퍼포먼스 자체가 지금 안 나오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시즌, 다음 시즌까지 해서 한 1, 2년 앞으로 레너드가 뭐 이제 그 토론토에서 이루었던 업적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내지 못한다면 아마 레너드의 커리어에 대한 평가는 네, 굉장히 많이 낮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저는 네. 개인적으로. 예, 저도 그래요. 어쨌든 이 선수 푹 쉬었다가 한 시즌 바짝 해서 우승하고 음, 그다음부터는 또 관리받고 음, 아프고 다치고 예, 그러다 결국 또 우승 못하면은 이건 우승 청부사가 아니라 예, 사실 이거 진짜 냉정하게 봤을 때 샌안토니오 때는 파이널 MVP를 받았지만 그때 샌안토니오 중심은 레너드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다 알잖아요. 음, 그때 샌안토니오의 에이스는 레너드가 아니었어요. 예, 그때 샌안토니오 에이스는 토니 파커, 마른실로 팀 덩컨 3인방이었지. 팀 덩컨은 좀 노세화였지만 음, 레너드는 거기서 이제 르브론을 잘 맞고 뭐 이런 것들 맞아요. 때문에 받은 거지. 레너드가 음, 진짜 그 압도적인 활약을 펼쳐서 파이널 MVP 받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 후에 이제 레너드가 레벨이 좀 많이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그 파이널 MVP는 또 냉정하게 보게 될 테고. 그러면 이제 토론토에서의 또 파이널 MVP와 우승은 또 뭐야, 그냥 그 한 시즌이네? 푹 쉬고 음, 한 시즌 뛴 거네? 약간 이렇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시즌 달라져요. 그러니까 레너드는 제가 봤을 때 클리퍼스에서 우승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보너스 개념이 아니라 평가절하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반드시 해야 될 그렇죠. 업적이라는 미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저는 진짜 이런 농구 선수 처음 봤어요. 아니, 어빙을 보면서도 제가 뭐야, 이런 애가 다 음, 있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얘는 뭐, 그런 구설수나 잡음은 진짜 요즘에는 많지는 않아요. 그, 샌안토니오 나올 때야 잡음이 좀 있었지만, 근데, 와, 어떻게 이런 종류의 선수지? 물론, 본인의 몸이 아프다면 제가 미리 사과할게요. 몸이 진짜 음. 몸이 안 좋아가지고, 동환 씨도 한번 그 얘기 한 적 있거든? 아니, 몸이 진짜로 안 좋을 수가 있죠. 그렇게 말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한 적 있어서, 그 기억나요? 제가 그랬나요? 그렇게 얘기한 적 있었어. 근데 제가 그때도 되게 네. 강력하게 단호하게 뭐라 그랬냐면 저는 아닌 것 같다고. 얘는 지금 제가 뭔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나요? 네. 뭔가 네. 얘 이상한 게 뭔가 있는 것 같다. 귀를 네. 닫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아이, 뭐, 레드 이제 욕먹어도 쌉니다. 뭐, 이렇게 아프면은 솔직히 팬들도 지치죠. 네. 그치. 솔직히 이제 저도 뭔가 아프다는 이유로 좀 이렇게 보호해줄 타이밍은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내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레너드가 이제 뭐 폼이 시즌 초반에 정말 안 좋기도 했지만, 그 클리퍼스 팀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보자면, 이 팀은 원래 시즌 초반부터 수비로 먹고 살던 팀이었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이 말을 다르게 하면 뭡니까? 공격은 구렸다. 없다. 네. 공격은 구렸다. 지금 저 오늘자 기록을 봤을 때 공격 효율 지수 리그 28입니다. 그렇죠. 28이에요. 뒤에서 세 번째라는 거예요. 공격 퍼포먼스가. 지금 그리고, 이거 예,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서부만 말씀드릴게요. 예, 팀 평균 득점이 리그 꼴찌예요. 아니, 서부 그러니까요. 컨퍼런스 꼴찌예요. 아니, 잠깐만. 예, 리그 전체 꼴찌네.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경우라도 이제 그 수비 효율 지수 100 포지션 기준으로 나누면은 왜냐면 클리퍼스가 템포가 되게 음, 느린 팀이라 맞아요, 얘기가 맞아요. 달라질 수 있는데 공격 효율 지수가 그래도 한 28위 뭐 음, 최하위권이고 그 세부 기록을 보면 클리퍼스의 공격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지 득점이 없어요. 쉽게 먹는 득점이 안 나와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카테고리 4개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저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 음. 첫 번째 페인트존 득점 29위. 골 어, 밑에서 득점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바치가 자, 있는데도, 네, 그렇죠. 자, 두 예. 번째. 자, 이것도 좀 연관이 되고 있는데, 세컨드 찬스 득점 27위. 자, 아, 세컨드 찬스 득점은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생산되는 득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격 리바운드 생산 자체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속공 득점 21위. 예. 그러니까 템포가 굉장히 느리고 요즘 NBA는 트랜지션이 기반이 되는 어떤 템포 굉장히 빠른 어떤 리그인데 속공이 20일이다. 예. 그러려고 존을 데리고 간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템포가 굉장히 느리고 속공이야말로 진짜 오픈 코트에서 쉽게 쉽게 득점할 수 있는 어떤 건데. 자, 그리고 그리고 심지어 예. 속공 득점도 골밑 득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골밑 득점이 네. 많죠. 트레이션 3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속공은 리머테이크와 페인트존 득점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실책 기반 상대 실책에 의한 역습 득점 27위. 아니, 수비가 강한 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네. 뭐야. 이거 무슨 덩어리인데, 무슨 덩어리?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팀은 지금 공격에서 클리퍼스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많이 보신 분들은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모든 플레이가 하나하나 만들어서 하고 미드레인지에서 점퍼 던지고 이런 거밖에 안 해요. 지금 이 팀은. 그리고 드리블 돌파해서 킥아웃 패스해서 밖에서 3점 던지고 이런 농구만 하고 아, 있습니다. 지금 이 팀은. 이 윙 네. 자원들을 데리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쉽게 농구가 안 되고 진짜 제가 클리퍼 비전을 중계할 때 경기가 좋을 때도 있는데 안 좋을 때 보면은 거의 약간 1대1 농구만 서로 너 하나 나 한 번 약간 네, 아이고. 굉장히 단조롭고 이게 팀 바스켓인가라는 생각이 들죠. 아, 제가 지금 약간 조심스러운데 클리퍼 비전 중계하는 입장에서 근데 아니, 아마 안 볼 수도 네, 있잖아. 네. 네. 아니 근데 뭐 클리퍼스 중계 그만큼 많이 하고 제가 애정하기 때문에 진짜 솔직하게 아, 말씀드리는데 그래요. 아, 진짜 답답해요. 공격이. 그래서, 성적도 성적인데, 재미도 없어요. 음, 왜냐면 클리퍼스 농구가 진짜 재미가 없고 폭발력도 너무 떨어지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사실 우리가 레이커스 얘기할 때마다 맨날 트레이드 데드라인, 뭐 1라운드 픽, 네, 클리퍼스야말로 트레이드가 진짜 필요한 팀입니다. 이 선수 구성으로 계속 가면은 절대 우승 못 하고요. 롤 플레이어들 중에 에너지 레벨 높은 자원 반드시 추가해야 되고 빅맨 지금 요즘에 지금 모제스 브라운 최근 한 두세 경기 다시 쓰기 시작했는데 네. 모제스 브라운이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빅맨 높이 아이제 하텐슈타인 나간 자리 메울 빅맨 자원 에너지 레벨 높은 자원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음, 가드들 베테랑 존을 포기하세요. 존을 버리고 진짜 좋은 자원들로 좋은 자원들까지 해도 좀 빠릿빠릿한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절대 우승 못해요. 진짜 절대. 음. 클리퍼스는 진짜 동원 씨 말대로 우승을 안 하면 안 되는 팀인데, 이거 우승 못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근데 매물로 내놓을 만한 선수는 많아서 팀 한번 싹 정리하기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근데 또 문제가 이 팀 딜레마가 그 매물로 내놓을 만한 선수들이 다 30대 아, 나이가 이상의 많지. 그러니까 예, 트레이드 밸류 자체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도 이제 뭐 좋은 카드 영입할 만한 선수가 이제 카드가 이제 노먼 파엘이나 뭐 테란스맨 테란스맨은 네. 제가 봤을 때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언급드린 필요한 자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에너지 있는데, 예, 예. 예. 지금 이제 코빙턴도 활용이 아예 안 되고 있고 바툼도 이제 그러게. 뭐 지금 뭐 부상에서 돌아오고 뭐 퍼포먼스 오락가락하고 있고 레지 잭슨은 빨리 포기하는 게 좋고요. 예. 지금 좀 제가 봤을 때는 스티브 발머 감독이 구단주가 구단주가, 예. 예, 지금 클리퍼스가 이번 시즌에 역대급으로 많은 지출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거 진짜 잘못하면은 돈은 돈대로 쓰고 진짜 경기는 노잼 그러면 동원 씨 한 선수까지 가지 안 여쭙고 나오는 팀 될 수도 싶어요. 있어요. 답답해요. 네. 만약에, 만약에 폴 조지랑 레너드가, 음. 지금부터라도 풀 시즌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건강 상태가 담보가 됐다. 음. 그럴 때는 어떨까요? 그러면 얘기가 완전 달라지죠. 왜냐면 음,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의 기저에는 레너드 폴 조지가 자꾸 아픈 게 깔려 있어요. 음, 예. 그래서 이 둘이 아프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기대해야 되고 그 선수들이 기복이 생기고 과부하 걸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네. 예, 레너드 폴 조지 건강하고 꽤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다만 지금 롤플레이어들 퍼포먼스나 클리퍼스 경기 내용을 봤을 때 이 둘이 건강해도 우리가 시즌 전에 얘기하던 우승 후보 1순위 파이널 저는 간다. 예, 우승을 할 거라고 이런 건 예상했는데, 아니죠. 예, 지금 제가 봤을 때 택도 없습니다. 저도 클리퍼스 우승 예상했어요. 네. 필라델피아 우승 예상이고 아, 필라델피아 했었죠. 네. 클리퍼스 파이널 얘기했는데, 클리퍼스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주제를 얘기하면서 봉호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시적 부진인가, 음, 아니면 어떤 심각한 사태의 그렇죠. 전조 전조 증상인가. 증상인가. 제가 봤을 때는 피닉스는 그래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딱딱딱 흑백처럼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상으로 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음, 일시적 일시적이다. 부진에 그래도 가까운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음, 아직까지는. 물론 크리스 폴은 조금 약간 얘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선수의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클리퍼스는 물론 레너드 폴저지 부상 이슈가 있긴 하지만 다른 롤 플레이어들의 경기력이나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클리퍼스는 조금 더 피닉스보다는 심각한 사태의 오, 어떤 전조 증상에 가깝다. 오, 예.
나이도 많고 에너지 레벨 네. 높은 자원도 없고 피닉스는 다르거든요. 브리지스라든지 다르기 캠 존슨 때문에 있고, 예. 예, 좀 신구조화가 잘 이루어진 팀이고 클리퍼스는 네. 전혀 이제 그런 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두 팀은 약간 지금 결이 다르다. 예, 음, 예. 물론 저희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뭐 한 달 뒤, 아니 뭐 당장 뭐 한 2, 3주 뒤에 네.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팀은 뭐 예, 그냥 정말 망한 거죠. 예, 그때까지 부진이 와, 장기화된다면. 예. 그러네요. 진짜 이거는 일시적인지 전조 증상일 건지를 좀 보는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 물론 양 팀의 팬 여러분들은 좀 굉장히 짜증나는 시간을 보내실 것 같긴 한데, 음, 어쨌거나 서부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6연패를 심지어 음, 중위권에 있는 팀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위부터 13위까지가 단 두 경기 차밖에 나지가 않는 상황이어서 이거 네.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좋습니다. 자, 주간 아저씨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순위 업앤다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서부부터 먼저 가도록 할게요. 네. 야, 파워랭킹 당당하게 1위로 치고 올라간 팀입니다. 덴버 너게츠. 네. 아, 아,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레이커스가 르브론을 결정하긴 했지만 계속 네, 리드 잡다가 결국에는 뭐 이겨버렸고, 그러니까 그 리드를 지키는 것도 힘이죠. 레이커스가 이제 네, 까다로운 팀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도 힘이고 자말 머레이가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 너무 잘했고 음, 지금 이제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건강하게 돌아오면서 윙라인에 좀 여유가 생긴 부분, 뭐 요키치야 뭐 저희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제는 뭐 네. 그런 부분이 참, 덴버는 무섭다. 네, 음, 진짜 강한 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위인데도 불구하고 2위가 꼭 1위를 조만간 탈환할 것 같아요. 서부 컨퍼런스 1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어, 이렇게 자모란트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몸 음, 상태 때문에. 음, 아담스, 진짜 동환 씨 말대로 공격 리바운드에서는 리그 최고의 선수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도 음. 데스몬드 베인 복귀하고 이러니까, 오우, 7연승 중입니다. 일단 데스먼드 베인 같은 경우는 복귀 후에 점거 관객이 한 몇 경기 계속 안 좋았어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이 감각이 이제 정상적으로 정상 궤도로 돌아오면서 퍼포먼스가 이제 그 부상 전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이 선수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렌 잭슨 주니어. 아, 수비 진짜, 와, 진짜 지금 블록이 네. 최근 7경기 기준 3.9개거든요. 네. 야, 그리고 최근 2경기 5개씩 하고, 그러니까 보면 씨발 때 수비가 지금 단순히 저는 뭐 블록 수치가 많다고 해서 수비가 꼭 좋은 선수로 생각하지는 아, 않지만, 그건 맞죠. 왜냐면 마일스터너 우리 예,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블록 슛이 많아도 수비에 약점 있는 선수들 많고, 스틸이 많아도 수비에 약점 있는 선수들 많은데, 자렌 잭슨 주니어는 그냥 림 프로텍팅 그 자체.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음, 어마무시한 지금 음.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팀은 제가 이제 사실 시즌 전에 좀 추락을 예상했었죠. 피닉스 워터브로서. 저는 그때 비웃었잖아요. 아닌데? 네. 멤피스 그럴 리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요. 근데 네. 제가 그때 사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윙라인이 너무 이거 득보가 된 아,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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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냐. 네. 예, 뭐 이제 이런 맞아요. 말씀을 드렸었어요. 정확하게 제가 득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때 도관 씨가 되게 신기한 게 오늘의 NBA 보니까 네. 윙자운드 되게 칭찬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팀이 사실 지난 시즌과 비교해 봤을 때 역시 이제 베테랑 윙자원이죠. 이제 카일 앤더슨이 랜디스, 네. 떠났습니다. 카일 앤더슨이 떠난 상태였고 디앤서니 멜튼 뭐 이제 사실 이 선수는 신장이 작은 가드지만은 지난 시즌 모란트랑 옆에서 2번으로 뛰기도 하고 음, 그러면서 되게 역할을 잘해줬던 수비적으로 되게 네. 중요한 카드거든요. 이 선수도 떠났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거 나머지 선수들을 쭉 보니까, 이거 좀 불안한데? 이거 음, 경험이 너무 없는데, 애들이?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시즌 초반에는 자이어 윌리엄스도 못 나왔죠. 예, 네. 부상으로. 그렇게 되면서, 와, 이거 프리시즌 보니까, 뭐, 프리시즌 때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지만, 뭐, 존 음, 콘차, 산티 알다마, 이런 선수들로 이거 가능한가? 이거 이 팀은 네, 좀 네. 불안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와, 지금 뭐 딜런 브룩스 잘하는 거야. 뭐 이 선수 올해 수비수급이니까 지금 어, 뭐 제가 길게 말할 것도 없고,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데스먼드 베인, 딜런 브룩스 2, 3번 라인으로 가는데 그 뒤를 받쳐주는 게 존 콘차나 산티 음, 알다마나 뭐 최근에는 이제 이 선수 이름 뭐죠? 갑자기 데이비드 로디.
예, 음, 데이비드 로디. 이 선수도 좀 루키인데 6피트 6인치의 윙이거든요. 이 선수도 많이 뛰고 있어요, 요즘에. 네. 예, 그렇게 되면서 와, 진짜 잇몸으로 버티는 어떤 진짜 이 뭔가 화수분 같은 농구. 예. 아, 진짜 멤피스 정말 농구 매력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래서 제가 타일러 젠킨스가 왠지 올해 감독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진짜 동환 씨 얘기 들어보면은, 야, 정말 이 자원들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음, 제가 멤피스를 서부 전체 1위로 예상을 했는데 좀 맞아 예.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고요. 저는 근데 아, 제가 예. 좀 바보 같은 게 피닉스를 2위로 뒀었네요. 네. 아, 근데 사실 피닉스도 부상 아니었으면 저희가 뭐 말씀드렸지만 네, 15승 6패였나요? 그랬었기 네, 때문에 뭐 그건 이제 그래요. 뭐 봉호 씨 생각이 뭐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부상이 너무 음, 악재니까 뭐 이제 여담이지만 올해 감독상은 지금 봉호 씨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젠킨스. 젠킨스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확률 높은 감독은 자크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자코본 인정. 왜냐면 시즌 네, 도중에 대행으로 지휘봉 잡아서 팀을 이렇게 완전 드라마틱하게 음, 바꿔놨기 때문에 자크본이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인디애나의 리칼라일 네, 감독이라든지 지금 뭐 분위기로 진짜 이번 시즌은 참 마이크 브라운도 그렇고 세크라멘토 지금 5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 진짜 할 거예요, 와 이제. 네, 지금 NBA에 참 새로운 감독들이 또 잘하니까 참 재밌어지는데 아무튼 이 멤피스가 참 대단하다. 그래서 사실 지금 거의 한 달째 덴버, 멤피스, 뉴올리언스 셋이서 거의 1위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요즘에 네, 거의 뭐 피닉스 추락 이후에는 더 이제 이 음, 3강 뭐 3강까지는 좀 약간 이르지만 아무튼 이 세 팀이 좀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1위 빼앗고 뭐 이렇게 하고 음, 있는데 요거 이제 과연 누가 깰 수 있을지. 진짜 혹시 또 이제 이후에 어떤 말도 안 되는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폭풍 상승세? 약간, 있을까? 난 이 세 팀이 있을지. 결국에는 누가 1등 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근데 또 네. 뭐, 아직 뭐 이제 시즌 절반 정도 치렀으니까요. 정규 시즌. 아직 모르죠. 한번 봐야 되죠.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음, 3위 뉴올리언스, 4위 댈러스, 5위 음, 동환 씨 말씀하신 대로 세크라멘토 킹스가 이거는 음, 근데 솔직히 제가 이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세크라멘토도 물론 잘했죠. 음, 근데 댈러스는 잘했어. 솔직히 댈러스는 최근 10경기 8승 2패 너무 잘했어. 돈치치 활약으로. 근데 세크라멘토는 어부질이죠. 클리퍼스와 피닉스와 골든스테이트의 추락 덕분이다. 네. 예. 아니, 맞잖아요. 미네소타의 추락된 이 예. 팀들의 추락 덕분이지. 아니, 근데 그 와중에 자기는 출연 안 했으니까 우리 이쁘게 아, 봐주면 될 물론, 것 같아요. 물론 예, 세크라멘토 잘해서 나 아까 분명히 전제 음, 깔았습니다. 음, 잘했어요. 네, 특히 디에런 네, 팍스 하는 거 보면 진짜 와, 클러치 음, 최강자답게 정말 너무너무 음, 잘해주고 있는데 음, 그리고 또 사보니스도 지금 팀 기록 쓰고 있잖아요. 더블 더블. 예. 그렇죠. 아, 물론 네. 좋아요. 근데 이건 어부질이 성향이 더 크다. 봉호 씨, 제가 여기서 조금 네. 이제 말씀드리자면, 세크라멘토는, 거의 15년 넘게 매번 반 꼴찌를 도맡아 하던 친구였어요. 예, 그 친구가 지금 거의 정교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좋게 얘기합시다. 동환 세크라멘토 씨, 팬분들 계세요, 우리나라도. 자, 동환 씨, 두 경기만 밀리면 플레인 네. 토너먼트 밖으로 또 밀립니다. 그건 그렇죠. 예, 아니, 네.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세크라멘토는 플레잉 토너먼트 바뀌고 아니고 그것도 못하던 팀이기 때문에, 제가 음, 봤을 때 저는 그래도 좀 이쁘게 봐주고 싶다. 예. 오케이. 그리고 그 기반에는 뭐, 봉호 씨도 얘기하셨지만은, 그 이제, 도만타스 사보니스. 이 선수가 일단은 오펜시브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역할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디에런 팍스의 그 폭발적인 득점력이 그 어떤 뭐, 팀의 승리로 음, 연결되는 그 구조가 사실은 이 사보니스 덕분에 만들어진다고 음, 봐요. 예, 음. 사보니스가 없으면 팍스가 뭐 아무리 활개를 쳐도 지난 시즌 세크라멘토처럼 아마 그냥 그냥 승리는 연결되지 네. 못하는 뭐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 사보니스가 이번 시즌 스크린 어시스트 부문에서 스티븐 아담스랑 공동 1위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와우. 우리가 조금 좀 봐야 될 게 아담스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쪽의 역할을 위주로 하는 선수예요. 음,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스크린 세팅하고 공격 리바운드 잡고 약간의 어떤 우리가 옛날로 말하면 블루워커. 예. 네. 블루워커 같은 스타일이라면 사보니스는 사실은 이 선수의 팀 내 롤이나 이런 게 단순히 허슬하는 롤이 아니거든요. 음, 진짜 해야 될 게 많은 선수예요.
예, 득점도 만들고, 패싱도 뿌리고, 해야 될 게 많은데 스크린 어시스트가 지금 1위고 스크린 어시스트 기반 득점 생산 리그 전체 1위거든요. 네. 이거는 이 선수 진짜 지금 세크라멘토 아니고 레이커스나 보스턴 음, 같은 인기팀이었으면 훨씬 더 화제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정말 농구 잘하고 정말 참 영리하게 농구 잘하는 선수 같아요. 네. 걱정은 또 이제 부상을 안고 지금 뛰고 있다는 거. 요게 좀 이제 그렇죠.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6위 클리퍼스, 7위 골든스테이트, 8위 음, 피닉스 선즈. 자, 9위 얘기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미네소타 팀브리우스 어쨌거나 반등시킵니다. 4연승. 정말 음, 연패하다가 갑자기 4연승을 질주하는데 최근에 고베어 활약이 잠깐 우리 욕했었잖아. 네. 최근에 고베어 활약이 너무 좋아요. 아니 최근 세 경기만 놓고 보면요. 네. 17득, 그러니까 득점도 17점, 25점, 18점, 리바운드 음, 12개, 21개, 11개. 블락도 막 찍어내고요. 이거 뭐 나쁘지 네. 않은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긴 예. 팀들이 그렇게 뭐 훌륭한 팀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네. 뭐 이제 덴버 포틀랜드 클리퍼스니까 하긴 뭐, 그래요. 네. 예, 그 정도면 물론 이제 포틀랜드 클리퍼스가 요즘에 너무 안 좋아서 사실은 휴스턴도 뭐 그렇고, 네. 예, 휴스턴도 그렇고 뭐 이제 봉호 씨 말대로 조금 이제 스케줄의 어떤 이득도 있고 다 홈 경기가 많았으니까 뭐 이제 봉호 씨 말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도 요즘에 좀 나아진 거는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하신 고베어 퍼포먼스가 많이 음, 좋아졌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카일 앤더슨이나 이제 뭐 제이든 맥다니엘스 같은 자원들의 어떤 윙라인에서의 어떤 좀 음, 수비 집중력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 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래알 팀이었거든요. 진짜로. 네, 공격이든 수비든 진짜 뭐 하나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농구를 했는데 그죠. 사실 지난 시즌에 그 멤피스랑 1라운드에서 사실 거의 멤피스 잡을 뻔했어요. 역전패만 네, 3번을 당하면서 이제 아쉽게 졌는데 그때도 보면은 이 제이든 맥다니엘스 같은 자원들이 진짜 수비에서 엄청난 퍼포먼스 보여주면서 베벌리랑 함께 미네소타가 진짜 멤피스를 탈락 위기로 몰아붙였는데 그 부분이 요즘에 뭐 카일 앤더슨은 이적해온 베테랑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살아나면서 수비가 좀 안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음, 실제로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어, 그 덴버전도 사실 덴버 요즘 공격력 생각하면 111실점이면 진짜 수비 괜찮게 한 거고 그렇죠. 포틀랜드전도 110점도 안 음, 줬고 음, 음. 휴스턴이 뭐 최근에 휴스턴 요즘에 공격 리그 최악의 팀이긴 하지만 100점도 안 줬어요 휴스턴한테 이런 부분 생각하면 미네소타 수비가 좀 안정이 되고 있다. 그리고 고베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주에 사용법에 대한 말씀을 네, 드렸지만은 미네소타가 그렇게 윙 쪽에서 수비가 안정이 되면서 고베어 사용법의 이슈도 줄어들고 이 선수가 아무래도 최근에 뭐 말이 워낙 많았고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이제 아무리 욕해도 그 현장에서 NBA에서 뭐 이제 일을 한 사람이라면 내 가치를 안다 뭐 이런 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 네, 부분에서 뭐 본인도 각성이 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음. 일단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서부는 이제 뭐 나머지 팀들 뭐 유타, 레이커스, 오클라호마, 샌안토니오, 휴스턴 얘기는 굳이 음, 안 할게요. 왜냐면 지난 네. 시간도 했기 때문에 네. 포틀랜드 얘기만 간단하게 한번 찍고 동부로 아, 가볼게요. 포틀랜드 네. 갑자기 왜 이래요? 포틀랜드요? 네, 그냥 공격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일단 최근에. 네, 네, 공격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그러니까 릴라드가 돌아오면서 그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에이스의 어떤 복귀로 힘을 받는 느낌이었는데, 음. 최근에 보면은 사이먼스도 좀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원래는 이제 릴라드 에이스 구조에 사이먼스랑 제라미 그랜트가 뒤를 받치는 구조였거든요. 네, 예, 네, 그리고 어떨 때는 릴라드가 나서지 않아도 사이먼스랑 제라미 그랜트가 폭발을 해주면서 뭔가 이제 음, 좀 뭐랄까 릴라드가 과부하가 안 걸리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 최근에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약간 릴라드한테 볼 핸들링 시간이 너무 쏠리는 느낌이 음, 있어요. 경기를 봤을 네, 때. 네. 그래서 사이먼스나 제라미 그랜트 퍼포먼스가 그렇게 엄청 살아난 것 같지는 않고 또 하나가 사실 포틀랜드가 요즘에 일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 12경기 중에 10경기를 원정에서 했습니다. 아이고, 예. 예. 이거 정말 빡세요. 예, 그리고 그러네. 그 와중에 두 번 홈 경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원정 6연전 하다가 홈으로 한 경기 하고, 홈으로 와서 한 경기 하고, 와, 또 원정 한 경기 갔다가, 또 진짜 홈으로 그러네. 왔다가, 또 네. 원정 3연전 도니까, 사실 단 한 번도 홈에서 안전하게라기보다는 홈에서 휴식도 가지고, 팀 훈련할 시간적 여유도 가지면서 있는 기간이 없었던 거죠, 최근 심지어 홈에서는 또 기간에는. 다 이겼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홈에서 하면 팀들이 강해지나를 봤을 때, 물론 뭐 이제 팬들의 응원, 뭐 선수들의 심리적 안정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홈에서 두세 경기 연전을 하게 되면은 선수들이 이동을 안 하니까 피로도도 당연히 줄어들고 거기에 그 이제 피로도가 줄어드는 건 동시에 시간이 생기니까 그때 팀 훈련을 하면서 다양한 음,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포틀랜드처럼 원정 연전이 많으면은 팀 음. 훈련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슈터라운드 정도 선수 각자 그냥 코트 나와서 슛 던지는 정도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비디오 미팅만 하고 팀 훈련, 팀 뭐 스크리미지, 팀 패턴 네, 맞추는 훈련을 뭐 좀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원정연전 돌 때는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팀 훈련을. 그쵸. 네.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경기를 치르다 보면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또 새로 뭐 패턴도 안 쓰던 패턴도 좀 쓰고 쓰던 패턴을 좀 패턴을 바꾸고 약간 이런 조정들이 필요한데 포틀랜드가 지금 원정연전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조정할 기회가 없는 거죠. 시간이 없는 음, 거죠. 그리고 그 문제점을 인지해도 스크리미지나 이런 몸으로 부딪히면서 훈련을 안 하면은 이게 제대로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골든스테이트도 원정 연전 한창 다닐 때 정말 경기력 안 좋았죠. 지금 클리퍼스도 제가 뭐 공격에 문제 있다, 로스터 문제 있다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원정을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녔거든요. 네. 보스턴 이제 한 2주 전에 정말 안 좋을 때 서부 원정 6연전 갔다가 완전 망가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원정 연전이 진짜 이게 NBA 팀들에게 특히 5연전, 6연전 하면은 이건 아무리 NBA 레벨의 선수라도 몸도 고갈되고 경기력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포틀랜드가 자, 이제 지난 토론토 원정 끝나고 이제부터 홈 5연전 하고요. 또 이제 덴버 원정 한 경기 갔다가 또 홈 6연전 하거든요. 어이구, 이제부터 진짜 어떻게 보면 꿀빨 타임입니다. 예. 그러네요. 이 기회에 지금 최근 안 좋았던 거 와, 만회를 빨리 해야 돼요. 예. 이거 잘 치고 가면 포틀랜드 심지어 서부 상위권까지 음. 갈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일정 좋아졌다고 무조건 반등하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음, 지금 원정 연전 단일 동안 발견됐던 문제점들 뭐 이런 것들을 홈 연전 기간 동안 푹 쉬면서 그리고 팀 훈련 많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면서 이제 경기 없는 날에도 많이 소통을 하고 이제 네. 좀 수정을 많이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포틀랜드가 다시 또 거짓말처럼 반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동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불안한 음. 1위를 달리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스턴 셀틱스가 현재 1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음. 모르겠어요. 강팀한테 또 되게 강한데, 음. 은근히 또 막 허점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보스턴이어서, 그리고 음. 브루클린 네츠가 2위. 자, 또 안 좋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벅스 요즘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네. 뭐 뉴욕전 승리했지만 이것도 억지로 이겼죠. 역전승이었고, 네. 뭐 저희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팀 좀, 지금 뭐 최근 4경기 3승 챙겼지만은 좀 되게 불안불안해요. 음. 토론토전 그 보셨나요? 그 추격당하는 거? 봤죠. 미쳐. 어우, 그 짧은 게, 물론 연장전에 가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와, 네, 저 다시 보기로 봤거든요? 네. 미쳤더만. 그러니까요. 지금 요즘 보면은 이제 지루 할러데이도 퍼포먼스 떨어져 있고 크리스 미들턴 안 들어와 있고 아레토콤보도 좀 지친 느낌이 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레토콤보 하면 맨날 항상 어린 선수로 생각하지만 이 선수도 나이 이제 적지 않거든요. 예, 이제 마일리지가 쌓이면서 음, 이제 퍼포먼스가 약간 이제 좋았다 나빴다 약간 이럴 때가 있어요. 최근에 그 샬럿전에서 그 아레토콤보 9득점 했죠. 네. 그러면서 107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 기록 깨졌고요. 그거 샬럿전에서 51점 헌납한 그 경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한 1쿼터에 쿼터에, 예. 51점 네. 주면서 NBA 역대 한 쿼터 최다 실점 음, 기록을 또 새로 썼는데 그러니까 그 경기도 보면은 샬럿의 트랜지션이나 에너지 레벨을 미러키가 아예 못 쫓아가요. 그 1쿼터를 보면은. 음, 그래서 미러키도 사실은 제가 이제 아까 클리퍼스 얘기했는데 클리퍼스랑 좀 비슷한 문제점을 공유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실 커버한 게 지루 할러데이 수비의 어떤 기술과 노련함, 예. 그리고 미들턴의 어떤 수비적 존재감도 있었고, 그리고 로페즈와 아데토콤보가 지키는 골 밑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높이와 어떤 페인트 좀 보호 능력이었는데, 이게 좀 문제점이 이제 발생하는 것 같아요. 할러데이 예전 같지 않고, 예, 맞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로페즈 아데토콤보 이 투빅의 어떤 페인트 좀 보호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미러키가 이번 시즌부터 수비 전술 좀 바꿨어요. 네. 지난 시즌에는 3점을 버리면서 페인트 존을 보호하는 식으로 그렇죠. 로테이션 네. 수비를 했어요. 그걸 고집을 하다가 이번 시즌부터 바꿨거든요. 프리시즌부터. 근데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어떤 바뀐 수비 기조를 좀 그대로
가져가는 면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페인트 존 수비가 약해지는 좀 결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음, 아마 제가 봤을 땐 미러키도 지금 코칭 스태프가 고민이 좀 있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다른 팀이면 지금 뭐 최근 미러키 최근 6경기 4승이고 4경기 3승이니까 뭐 아니 이렇게 많이 이겼는데 뭐 뭐가 위기냐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미러키 항상 우승 후보로 꼽았고 만반에 그렇죠. 우승한다고 했죠. 네, 예, 그랬던 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 이제 높은 기준점에서 바라보면은 그런 문제점들이 보인다. 우리가 알던 그 압도적인 맞아요. 미러키가 지금 요즘 모습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음. 예. 그 욕 한마디 음. 하고 싶은 게 그레이슨 알렌 얘는 진짜 안 되겠더만. 아, 나 진짜 얘도 새로운 종류의 이런 거야. 어떻게 이런 애가 있지? 얘는 그 공을 예. 치는 게 아니라 사람 머리를 통을 치더만. 미친놈이야, 이거. 얘는 그러니까 예. 우연히 쌓이면 결국에는 필연이 되는 것처럼. 이게 저는 이제 패트릭 베벌리랑 비교를 하면은 네. 베벌리는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음. 근데 베벌리는 그냥 화나면은 그냥 뭐 고인 게 너무 티나게 일부러 해요. 네. 예, 그냥 아이 몰라 이러면서 해버리겠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차라리 베벌리가 착해 보일 정도예요. 그레이슨 그러니까 달레는 그런 짓 하고 나몰라라 하잖아요. 암살자 그, 같아. 그리고 착한 척 하잖아요. 어, 예. 약간 뭐랄까요. 그 가식이 너무 좀, 드로잔이랑 그것도 그렇고, 맞아요. 드로잔과 같은 장면에서 사실은 이제 보기에 따라서 좀 고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니야. 저는 고의로 봤습니다. 예, 그렇죠. 봉호 씨처럼 볼 네.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동안 쌓아놓은 행동이나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이 너무 좀 안 좋았고, 음. 그래서 저는 뭐, 그레이슨 알렌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욕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진짜, 아니, 뭐, 웬만한 선수 커리어에 한두 번 나올 법한 플레이를 뭐, 거의 한 시즌 단위로 하니까, 예,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예, 카루소한테 한 짓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동부는 지금 보면 순위가 그냥 차곡차곡 하나 승 그 게임차가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클리블랜드 그리고 필라델피아. 음, 필라델피아도 막 엄청 저희가 막 많이 다루진 않지만 강하게 그냥 뭉근하게 강하게 쭉 올라가고 있고요. 놀라운 건 바로 인디애나 페이서스입니다. 최근 10경기 8승 2패. 아, 어우, 6위를 이렇게. 제 동환 씨 음. 말대로 리칼라일이 좋은 감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팀은 참 좋은 게 일단은 이제 타이리스 할리버튼, 버디 힐드, 일단 요 구조에다가 이제 그 가드진의 운용이 진짜 뭐랄까요, 물 흐르듯이 자유로워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베네딕트 메서린 지금 이제 벤치 득점 부문에서 뭐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고, 리그 2위죠. 리그 음, 2위죠. 리그 2위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앤드류 nem하드 이 선수도 네. 상당히 좋아요. 예, 진짜 플레이들이 진짜 루키 같지 않은 느낌? 음, 예. 거기에다가 이제 뭐 TJ 맥코넬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 투가드, 쓰리가드 운영하면서 나오는 이 어떤 이 피켓롤 기반의 플레이들이 상대 수비를 계속 좀 헤집어 놓는 그런 음, 힘이 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무섭고 버딜드도 요즘에 뭐 잠깐 안 좋을 때 뭐 한두 번씩 나오지만은 그래도 그쵸? 기본적으로 제 몫을 자기 해주고 3점이 진짜 음, 위협적이에요. 예. 이렇다 보니까 인디애나가 여기 마일스 터너까지 최근에 살아났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진짜 무서운 모습인데, 어, 그러니까 인디애나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트레이드 데드라인 한 달 남았잖아요. 그죠? 결정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음, 지금 요즘 최근에 뭐 홈 경기도 진짜 많기도 했지만은, 최근 7경기 6승 1패거든요. 네. 예, 9경기 기준으로 10경기 8승 2패입니다. 음. 이거는 사실 플레이오프 안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페이스가 계속 유지되면은. 예, 근데, 웬만하면 탐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예, 애매한데? 웬만하면. 네. 근데 벌써 23승을 해버려서 맞아. 남은 경기 전패도 이건 탱킹도 하기도 좀 애매하고. 하기야, 그렇기도 하네요. 예, 제가 봤을 때 인디애나는 플레이오프를 노릴 것 같고, 다만 이제 마일스 터너, 버디 힐든을 이제 이렇게 유지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왜냐면 제가 봤을 때 램하드나 메서린한테 더 기회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지금 구조 유지해도 인디애나는 플레이오프 무조건 음, 유력할 정도로, 무조건이라고 말하긴 좀 힘들지만, 그치. 플레이오프 도전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네. 진짜 괜찮은 경기력인 것 같습니다. 네. 그쵸? 그리고 이제 뉴욕이 7위, 마이애미가 8위, 애틀랜타가 9위고, 10위가 이제 시카고 불스. 동부는 음.
좀 짧게 갈게요. 여기서 툭툭툭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토론토 네. 11위, 워싱턴 12위, 올랜도 매직 13위, 샬럿과 디트로이트가 나머지 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랑 순위가 그렇게 많이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음, 정도로 순위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네, 이제 NBA 스쿨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튀냐, 상타치냐, 네. 2022년 이제 FA 계약을 맺은 대여들 돈값하고 있나? 음, 요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씨가 네. 아주 정리 잘해줬어요. 리그 쫙 리스트를 쫙 뽑아주셨는데 먼저 한번 알아볼 선수는 브래들리 빌입니다. 5년 2억 5천 100만 달러에 계약한 이 아, 브래들리 빌. 자, 잘하고 있나요? 동환 씨 먼저. 예스 네, 월도. 네. 지금 기준에서는 노죠. 그쵸. 안 노죠. 나오는데 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아니, 뭐 네. 나와야 평가를 하죠. 지금 이번 근데 시즌에, 네, 네. 네, 말씀하시죠. 네. 나와도 2016년 이후에 최악의 성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일단은 이제 24경기 나오고 있는데, 그 나온 음, 경기도 뭐 평균 22.9점에, 야투율이 뭐 52%로 하지만은, 그 우리가 브래들리 빌 하면 바라는 거는 사실은 한 25점 이상에다가, 그쵸. 진짜 팀을 하드 캐리하는, 왜냐면 제가 네. 브래들리 빌을 지난 시즌 전반기인가요? 아닌가? 제가 지지난 시즌에 그랬나요? 아, 브래들리 빌은 지금 NBA 최고 슈팅 가드 중 한 명이다. 데빈 부커랑 탑2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지지난 했던 시즌에 기억이 했던 나거든요. 얘기입니다. 지지난 네. 시즌 했던 네. 얘기인가요? 네, 지난 네. 시즌부터 좀 안 좋았으니까 그 정도로 농구를 정말 잘하는 선수예요. 이 선수는 맞아요. 진짜 농구 잘하는 선수고 진짜 클래스가 되게 높은 선수인데 5년 2억 5천 음. 아니 아무리 1년에 요즘에 50밀리언씩 가져가는 선수란 네. 말이에요. 그 봉우 씨 우리가 얘기할 때 좀 편집이 힘드실 수 있겠지만 선수별로 네. 이렇게 연봉 좀 띄워주십시오. 네, 이렇게 제가 띄워드릴게요. 드렸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연평균 5천만 달러면 지금 음, 얼마입니까? 그냥 한화로 계산하면은 연평균 지금 환율 좀 내렸다고 하지만 한 700억 정도 되잖아요. 그쵸. 예, 세금 떼도 한 450억 이상은 받을 거란 말이에요. 음, 예, 아니 그 돈이면 어우, 예, 제가 오늘 저녁으로 쉑쉑버거 먹고 왔거든요. 너무 네. 맛있어서 진짜 감동하면서 먹었는데 그게 몇 개입니까 지금? 그거 쉑쉑버거 엄청 비싼데. 그치. 예?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브래들리 빌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선수. 아, 바로 죄송합니다. 바로 가볼게요. 아니요, 네, 괜찮아요. 햄버거 얘기 괜히 해가지고. 근데 나도 지금 우리 갑자기 배가 고프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경제에 대해서 그 가처분 소득에 대해서 얘기했던가요? 제가 지금 약간 오래돼서 헷갈리는데 음, 빅맥 지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예,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이 물가와 연관이 있다는 그 경제 지표, 예, 경제학적으로 활용되는데, NBA 선수 연봉도 쉑쉑버거 한 개랑 비교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게요. 우리도 죄송합니다. 국방론 있잖아요. 국방론이랑 비슷한 거지 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선수는 바로 잭 라벨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5년 2억 1,516만 달러를 받아가는 선수인데, 자, 잭 라빈 현재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Yes or no? 아, 그냥 예스도 애매하다. 아니고 노도 아니에요. 어, 왜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한 12월까지를 봤을 때, 12월까지 아니 한 12월 중순까지 봤을 때, 뭐라고 말할 법했거든요. 왜냐면 음, 야투 기복이 좀 꽤 심했고 잭라빈이 그쵸. 그 네. 기간에 되게 좀 불안한 부분이 있었어요. 진짜로 뭐 수비적인 부분 말할 것도 없고 폭발력도 떨어지고 저렇게 샷 볼도 많이 가져가면서 슛도 과감하게 던지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싶었는데 음, 그 한 크리스마스 때 무슨 일 있었나? 네. 크리스마스쯤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네. 퍼포먼스가 쭉 올라오더니 예, 그러게. 물론 여전히 좀 기복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제가 최근 11경기 스탯을 지금 보니까 네. 평균 27.5점에 야투율이 51.5%, 어이구, 3점 성공률이 48.3%입니다. 어이구. 예. 그러니까 이 기간이 시카고가 치고 올라간 기간이랑 완전히 일치하거든요. 맞네요.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시카고가 한때 동부 1위 찍었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드로잔이랑 잭라빈이랑 솔직히 둘이 시너지 음, 난다고 얘기하긴 좀 힘들지만 둘이 있으면 진짜 무서워요. 시카고는. 왜냐면 둘이 너 한 번 나 한 번 식으로 4쿼터를 그냥 맞아요. 씹어먹었거든요. 지난 네. 시즌 좋을 때. 음, 그러니까 라빈만 정상적으로 했어도 이번 시즌 드로잔 퍼포먼스 감안하면 시카고는 그 전반기 시즌 첫 한 2, 30경기에 한창 안 좋을 때보다는 훨씬 잘했을 거란 음,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카고가 잘하려면 라빈이 정신 차려야 되고요. 예, 라빈이 최근 한 10경기 이런 퍼포먼스를 유지하면 그 연봉
예, 쉑쉑버거 아무리 사 먹어도 괜찮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아니, 같습니다. 예. 근데, 물론 지난 시즌에 67경기를 뛰긴 했지만, 라비는 저는 또 들어 놓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음. 이것도 걱정스럽긴 하고요. 다음 선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디안드레 에이튼. 4년 1억 3,292만 달러. 이거는 진짜 매치 안 할 수도 없었고요. 진짜 피닉스 입장에서는 아, 이것 때문에 진짜 지난 시즌에 우리 팬들끼리도 얼마나 말 많았습니까? 동환 씨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음. 잘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 연봉 받을 자격 됩니까? 아니, 맥시멈 준 거잖아요. 네. 맥시멈은 받을 만해요. 여전히 그런 레벨의 선수고, 줄 법도 하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레벨이야? 나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맥시멈이 평균 득점 17.5점밖에 못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말 멘탈도 약한 게 눈에 띄고요. 수비를 뭐 그렇다고 잘하나? 수비도 못해. 아니, 사이즈가 어떻게 6피트 11인데 림 프로텍팅이 거의 안 돼요. 지금 특히 올 시즌 리바운드는 9.8개 10개도 안 되고요. 물론 뭐 거의 네. 10개지만 블락이 0.7개야. 네. 난 핸들이 고장난 에이튼. 죄송합니다. 씨. 아니, 얘 심각해. 아, 그쵸. 아니, 제가 뭐 받을 만하다는 건, 그러니까 지난 시즌 그 계약할 때쯤에 퍼포먼스 생각하면은, 왜냐면 맥시멈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 맥시멈 하면 되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루키 계약 4년 동안에 보여준 퍼포먼스가 올스타 레벨에 근접하면 저는 맥시멈은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예. 진짜? 올스 레벨에 근접하면. 근데 되게 디안드레 후하다. 이트는 네. 네. 왜냐면 맥시멈은 왜냐면 제가 후한 게 아니라 시장이 항상 그렇게 줬어요. 아, 오케이. 지금 보세요. 마이클 포터 주니어, 어, 자말 머레이는 좀 다르지만 마이클 포터 다르지. 주니어라든지 네. 이런 선수 생각해 보세요. 그러네. 네. 예.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음, 왜냐면 경쟁이 붙다 보니까 음, 그 정도만 돼도 준 올스타급에서 올스타 사이에서 좀 좋은 쪽에 올스타에 가깝게 위치를 하면은 맥시멈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에이트는 그런 어떤 이제 기준에서 봤을 때 맥시멈 간 게 음,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고, 자, 네. 다만 맥시멈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자, 이 연봉 음, 자, 4년에 1억 3,292만 달러. 이거 네. 줄만하냐? 피닉스가 이것 때문에 고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로버트 사버가 가장 이제 구단주 잘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민한 게 바로 이걸 텐데, 맞아요. 예. 지금 사버가 에이튼 이거 계약 안기고 구단 팔고 날랐잖아요. 뭐 본인이 네. 원한 건 아니었지만, 그러면 뭐, 어, 그쵸. 예. 로버트 사버가 승자인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에이튼이 우리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베글리 덕분에 에이튼이 욕 덜 먹었거든요. 맞아요. 돈거배잖아요. 음, 예, 돈거애. 예. 음. 에이튼 이렇게 하면 네, 베글리는 뭐 이제는 그냥 아예 떼놓고 자 이렇게 하면은 돈치치가 너무 위대한 커리어를 만들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조금 뭐 흑역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쉽게 느껴지는 건 맞습니다. 네. 저는 뭐 아주 심각한 게 아닌가, 진짜 그런 생각 듭니다. 팀의 중심이 될 만한 자원으로 전혀 보이지도 않고, 음, 피닉스 팬들은 진짜 한숨이 많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수 바로 제일런 브런슨입니다. 4년 1억 4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자, 뭐 이거는 뭐 너무 쉽게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환 씨? Yes or 네. no? 잘하고 있죠? 상타치죠. 그냥 그럼요. 상타치도 아니고 쌍시 10, 상타치죠. 10상타치죠. 그렇죠. 요즘 말로. 예. 네. 오늘도 그 졌지만 44점 넣었을걸요. 커리어 예. 하이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커리어 하이 기록만 두 번을 새로 썼을 거예요. 음, 예, 제일런 브런슨이 그 정도로 좋고, 제가 그 이제 뭐 언급을 했는데, 브런슨이 이 선수 그럼 왜 이렇게 잘하냐. 사실, 댈러스 루카 돈치치 얘기할 때, 샤이 기저스 알렉산더랑 제가 그 얘기 하지 네. 않았습니까? 이 두 선수는 쇼트 미드레인지 공략이 진짜 최강급이다. 음, 예, 진짜 무섭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브런슨이 사실은 지난 시즌에 댈러스에 있을 때부터 이미 미니 돈치치였어요. 음, 그러니까 돈치치보다 작지만 돈치치처럼 쇼트 미드레인지에서 점포로 그냥 득점을 쏟아붓는 선수였는데 뉴욕에 오니까 이게 더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그 브런슨이 그 이제 어느 부분이냐면 그 페인트 존인데 아래 구역 네. 있잖아요. 아래 네, 네. 구역을 제외한 페인트 존에서의 어떤 평균 야투 성공 기록이 리그 전체 4위입니다. 와, 진짜? 네. 이신장에? 네. 그러니까 아래 구역 림 바로 밑에 제외한 어, 페인트 존에서 어, 야투 어, 어. 성공이 브런슨이 4위예요.
자, 제가 와, 이거 언급해드릴게요. 1위 뱀 아데바요. 네. 예, 빅맨이니까 예상이 되죠. 그리고 제가 그렇죠. 말씀드렸죠. 아데바요 이번 시즌 미드레인지에서 훅샷이랑 점퍼 엄청 좋아졌다고 네. 말씀드렸죠. 2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루카 돈치치. 음, 예, 이해가 되죠? 자, 이해되죠? 3위 니콜라 요키치. 이 선수도 훅샷 음, 미쳤죠. 예. 그렇죠. 자, 4위 제일런 브런슨. 5위 제가 방금 언급드린 샤이 길자스 알렉산더. 와, 그러니까 브런슨은 지금 이제 아래 구역이 아닌 페인트 존에서 야투를 폭격하는 것 자체가 이거 엘리트 레벨 최근 한 1, 2년에 엘리트 레벨의 선수들만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 브런스는. 음, 예,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최고다, 이 선수.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뉴욕 갈 때만 해도 저는 이게 너무 아버지의 등발에 힘입어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와, 음, 이거는 돈 줄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네. 다음 선수도 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앰퍼니 음, 사이먼스. 4년 1억 달러를 받은 선수인데, 음, 앰퍼니 사이먼스 지난해도 사실 MIP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음,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올 시즌도 마찬가지예요. 평균 득점이 22.4득점. 음. 괜찮아요, 아주. 그렇죠. 그러니까 4년 1억 달러니까 연평균 한 네. 2,500만 달러인데, 네. 자, 지금 이 정도 연봉은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NBA에서 주전급 자원, 예, 음, 확고부동한 주전급 자원이나 아니면은 벤치 에이스들이 받아가는 음. 연봉이거든요. 그 완전 뭐 그만큼 훨씬 해내고 있죠. 예. 그쵸.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포틀랜드에서 이 선수가 공격 코트에서 보여주는 폭발력이나 최근에 좀 사실 좀 오히려 최근에 페이스가 안 좋아져서 이 정도로 떨어진 거예요. 네. 예, 진짜 시즌 초반에 특히 이제 한 11월부터 12월 넘어갈 때는 진짜 괴물이었어요. 이 선수 진짜 음, 음. 터질 때 그 막 3점 미친 듯이 몰아쳐서 막 상대 완전 수비 무너뜨리기도 하고 9개 넣은 경기도 있었죠. 클리퍼스전에서 9개 그쵸. 넣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록을 보니까 개막 28경기에서 보면은 경기당 3점 성공이 4.0개예요. 네, 커리가 와우. 한창 좋을 때 5.0개 넣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약간 슈폼이 약간 요상한데 다 들어갑니다. 이 선수도. 네, 예, 네. 예, 딥스리 보면. 그러니까 이 뭔가 맥컬럼 포틀랜드가 맥컬럼에 이어서 어떤 새로운 제2의 맥컬럼을 음,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예, 그런 정말 좋은 퍼포먼스 보여줬어요. 이 정도면 뭐 성공이죠. 포틀랜드 입장에서. 그렇죠. 네. 뭐, 키워야 되는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음, 같고요. 그 다음 음, 선수는 바로 제임스 하든입니다. 2년 6,864만 달러. 네. 요거는 저도 좀 모르겠습니다. 동현 씨한테 한번 음. 넘길게요.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도 받을 금액의 선수입니까? 하드는 일단은 우리 호봉이라고 하죠. 네. 네, 나이를 먹기 때문에. 그리고 그 페이커 해줬잖아요. 욕 먹었지만. 네, 그거를 좀 감안을 해줘야 되고. 네. 그리고 지금 하든이 아마 이 어시스트 기반 더블 더블이 할리버튼보다 많나? 적긴 음, 하지만 어시스트는 1위일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수가 조엘 엠비드가 최근에 뭐 발부상 때문에 좀 못 나오긴 했지만은 몇 경기 못 나오긴 했지만 엠비드랑 뛸 때 2대2가 사기적인 수준입니다. 지금. 네. 예,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야투 감각이 진짜 약간 기복이 좀 심하긴 해요. 안 좋을 때는 막 한 20% 찍는 경기도 그렇죠. 한 번씩 그러게요. 예, 나오긴 예. 하는데 그 기복은 사실은 이제는 좀 한 지난 시즌부터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사실 한창 좋을 때도 이런 경기 한 번씩 했잖아요. 말도 안 그렇죠. 되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이 정도면 뭐 연봉값 하고 있다. 음, 뭐, 이 연봉 너무 싸다. 하는 페이커 낸데 완전 노예 계약이다. 듀란트 골드스테이트 올 때 페이커 탄 거 같이 노예 계약이다. 노예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이건 말도 안 된다. 뭐 시장을 파괴하는 시대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뭐, 잘 받아가고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든도 역시 뭐, 몸 상태가 문제인 거죠, 뭐. 네, 그렇죠. 건강한 게 지금 뭐, 중요하죠. 3분의 2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은 바로 PJ 터커입니다. 3년 3,300만 달러. 이때 음, 이제 분명히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왔었습니다. 야, 필라델피아가 잘 주워간다. 근데 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동환 씨? 터커가 네, 한동안 이제 2경기 연속 야투 성공 0개, 네. 그리고 3경기 연속 무득점, 그리고 뭐였더라? 네, 제 기억에는 맞아요, 맞아요. 8경기 동안
음, 7경기에서 무득점 기록해가지고 이게 말이 많았어요. 예, 이게 한동안 되게 화제였거든요. 11월에 제 기억에. 네.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공격 코트에서 아니 아무리 수비 때문에 데려온 자원이라도 NBA에서 윙이면은 코너 3점 한두 개씩은 넣어줘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안 됐단 말이에요. 심지어 락다운 디펜더도 아니잖아요. 예, 심지어 적게 뛰는 것도 아니에요. 30분씩 음, 무조건 뛰어요. 예. 네. 근데 그랬으니까 말이 많았는데, 어, 지금 평가하기에는 1100만 달러? 뭔가 많아 보이긴 하는데, 많아 보이긴 하지만 이 선수가 가져다 주는 무형의 가치랄까요? 예, 일단 수비적인 면에서 이 선수가 있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레벨이 좀 올라가는 게 있고, 그리고 이 음, 선수가 그 이제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가지는 헬프 디펜스 능력, 공격자 파울 유도 능력 이런 것 때문에 모멘텀을 확확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음,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최근에 와서 타커 출전 시간 좀 줄었거든요. 이게 네. 왜냐하면 마티스 타이블이 좀 출전 시간을 더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타이블이 약간 오히려 이제 터커랑 로테이션 돌면서 터커의 비중을 좀 줄였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필라델피아가 좀 긴 관점에서 그런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00만 달러면 NBA 요즘 연봉 기준에서 그렇게 비싼 연봉은 아니에요. 예. 음, 예, 비싼 연봉 전혀 아니죠. 왜냐면 과거에 한 4, 500만 달러 정도라고 보면 돼요. 예, 과거 네. 샐러리 캡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면 이 정도 수비수면 데려올 만하죠. 예, 그리고 음, 터커는 중요한 거는 플레이오프용입니다. 예, 필라델피아도 음, 플레이오프 생각하고 데려왔을 거예요. 예, 네. 네, 충분히 뭐 그 얘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럴 수 음,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음, 선수는 바로 게리 페이튼 이세입니다. 3년 예, 2,614만 달러. 네, 뭐, 근데 예. 얘기할 게 있나요? 한 경기밖에 안 예. 나왔는데. 그냥 제가 이제 그냥 같이 끼워 넣은 겁니다. 예, 예. 드리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뺀 선수도 있고 넣은 선수도 있는데, 게리 페이튼 2세가 최근에 이제 그 데뷔전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좀 지켜봐야 될 선수로. 왜냐면 음, 포틀랜드가 지금 어쨌든 이 팀이 조시 하트, 제라미 그랜트, 그리고 이제 뭐 게리 페이튼 2세까지 합류하면은 윙 수비가 굉장히 안정이 될 거거든요. 근데 네. 만약 게리 페이튼 2세가 지난 시즌에 골드스테이트에서 보여준 것 같은 어떤 수비 존재감을 계속 보여준다면 포틀랜드가 굉장히 까다로운 어떤 수비팀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선수는 지금까지는 뭐 사실 보여준 게 없어서 뭐 평가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이제부터의 어떤 퍼포먼스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말린 몽크 2년 음. 1,941만 달러. 아, 대성공 말린 아닙니까? 몽크 네. 저도 뭐 이 정도 금액에 네. 이 정도 해주는 거 대박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진짜 갑자기 퍼포먼스가 확 떨어지면서 좀 네. 아쉽긴 해요. 그래서 그 12월 중순 지나면서부터 이게 뭐 체력적인 부분인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은 야투율이 갑자기 확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음, 좀 성적이 좀 내려오긴 했는데, 그 전에 보면은 거의 뭐 웬만한 리그 벤체이스들보다 무서울 정도였어요. 몽크 퍼포먼스가. 예, 솔직히 올해 식스맨 후보로 거론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진짜 무서운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게 세크라멘토라서 부각이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몰라줄 세크라멘토 참 슬프네요, 진짜. 그것도 있지. 네, 진짜 그리고 근데 잘했거든요. 사실 네. 말린 몽크는 기대치가 되게 음. 높았던 선수 1라운드 11픽이잖아요. 아, 드래프트 때 그랬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세크라멘토가 잘 나가는 이유를 뭐 이제 제가 사보니스 얘기를 좀 많이 네, 네, 했지만, 네. 사실 이 팀의 특성은 뭐냐면 윙 뎁스가 풍부하지 않고 가드 자원들이 많다는 음,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다비온 미첼, 디에런 팍스, 말랭 몽크 뭐 이제 이런 자원들이 막 그대로 나오면서 윙 같은 사이즈는 없지만 윙보다 훨씬 빨빨하게 뛰어다니면서 네. 예, 엄청 기동력으로. 활발하게 뛰어다니면서 예. 스피드와 에너지 레벨로 상대를 괴롭히는, 약간 뭐 이제 KBL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KCC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데, 뭐 요거는 뭐 전혀 이제 논외의 얘기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NBA에서 이런 투가드, 쓰리가드로도 되는구나. 약간 요즘 레이커스가 베벌리, 웨스트브룩, 뭐 슈러더로 잘 하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컸고, 그래서 몽크의 기여도를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세크라멘토의 어떤 요즘에 좋은 성적 기반에는 몽크가 진짜 잘해주는 기간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쵸. 세크라멘토가 그때 승수를 많이 쌓고 더 좋은 음, 모습을 보였다. 예, 그래서 몽크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 연 1,000만 달러도 안 되는 금액에 이 정도 활약해준 선수라면 굉장히 좋은 계약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네. 레이커스 팬들이 굉장히 씁쓸해하지 않을까. 네. 레이커스 팬분들은 아마 데빈 바셀이 지금 부상으로 좀 나가 있는데, 그래도 바셀이 잘해가지고
뭐 아쉽고, 바셀이 아니죠. 로니 아, 워커.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네네. 헷갈려요. 저번에도 그렇고. 로니 워커랑 데빈 바셀이랑 자꾸 헷갈리는데, 네, 네. 로니 워커. 네, 음, 로니 워커랑 계속 비교를 좀, 좀 하게 되실 것 같은데, 근데 음, 로니 워커가 또 잘해요. 로니 워커가 잘해줬어요. 저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몽크가 잘할 때는 좀 아쉽겠지만, 로니 워커가 또 잘할 때는 뭐, 부러울 것 없는, 왜냐면 로니 워커가 진짜 운동력 기반으로 되게 좋은 득점 많이 만들어내는 자원이라서, 그렇죠. 최근에 부상으로 좀 빠져있긴 한데, 그래도 뭐, 이제, 수비도 좀 더 나은 것 같아. 뭐, 말린 수비는 워커보다. 뭐, 수비는 훨씬 좋죠. 네. 훨씬 좋죠.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선수입니다. 닉 클렉스턴입니다. 2년 1725만 달러. 아, 아, 진짜 완전 그냥 헐값에 그냥 디포이급 음, 선수를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니클렉스턴은 사실 그 계약을 할 때만 해도 뭐 그냥 적정가에 계약했네. 약간 이런 음, 느낌이었거든요. 음. 아니 근데 아니 지금 이번 시즌 뭐 봉호 씨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어떤 이 퍼포먼스 보면은 와, 사실은 진짜 브루클린이 땡 잡은 느낌? 근데 이제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쵸. 사실 그러니까 클렉스턴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지금의 어떤 뭐랄까 연봉 구조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연 1000만 달러도 안 되고 올 시즌도 850만 달러 정도 받는 구조이고 지금 뭐 올해 여름에 옵타 옵션도 없고 내년 24년 음. 여름에 아마 이제 FA가 될 텐데 브루클린은 제가 봤을 때는 23, 24 시즌 시작하기 전에 그 연장 계약 제시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있거든요. 1년 네. 먼저. 그때 아마 브루클린이 꽤 좋은 금액에 오퍼를 하지 않을까. 그 그러게. 클렉스는, 그래서 올해 FA가 되는 선수는 아니지만, 어떻게 네. 보면 올해 어떤 대박을 노리고 이렇게 퍼포먼스가 좋은 거라고 봐도 된다.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닉은 평균 블락 1위예요. 지금 이제 제런 잭슨 주니어가 아직 그 경기 수를 다 못 채운 걸로 알고 음,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평균 득점도 11.9점에 와 이거 음. 필드골 성공률이 73.8%예요. 이 선수가 지금 브루클린의 말씀드렸지만 올 스위치 수비, 음, 포워드 기반 라인업의 올 스위치 수비의 기동성과 스페이싱과 뭐 이런 거에 가장 또 핵심적인 자원이라서 그렇죠. 브루클린은 이 선수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음, 이 선수 뭐, 좀 애매한데 이러면서 이제 FA로 풀어주잖아요. 무조건 여러 팀들이 달려듭니다. 빨리 연장 계약해야 돼요. 그럼요. 기동성 그렇습니다. 되면서 이 정도 신장을 가지고 이 정도로 뛰어줄 수 있는 선수가 과연 몇이나 음, 될까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자, 음. 오늘 이야기도 한번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또 훨씬 오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네, 그렇게 제가, 돼요. 그죠? 저희가 원래 한 1시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네. 80분, 90분 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저희 한 90분 넘지 않았나요? 지금? 지금 이제 네, 한 90분 된 것 같아요. 네, 음,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 진짜 우리 네, NBA 방송의 이 고트, 음, 고트를, 이거 네, 시카고 유니폼인데 이거 블리처 리포트랑 해서 산 건데 입을 날이 없어가지고 오늘 한번 입고 왔거든요. 너무 입어보면 어때? 이뻐요. 갖고 싶어요. 5번이면 괜찮죠? 누구죠? 5번이면, 5번인데 그냥 이게 의미는 없고, 그냥 네, 이렇게 고트라고 돼 있고, 아, 좀 이렇게 특별하게 나온 유니폼이에요. 이렇게 황소 그림이 이렇게 오, 있어서. 진짜, 오. 특이하죠? 네. 이 약간 밖에 입고 다니기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이거 그리고, 못 입지, 네. 근데 원래 알잖아요. 이게 농구 모르는 사람도 시카고 빨간색 저지는 다 좋아합니다. 그치. 맞아요. 너무 이뻐서, 네. 부럽습니다. 네. 아유, 아닙니다. 참, 음, 직구했는데 오래 걸렸어요. 아유, 네. 아무튼 그 그래요. 보람이 있네요. 네. 네.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어, 여러분들께 댓글을 좀 받고 있는데, 좀 댓글 좀 남겨주세요. 뭐, 궁금하신 부분이라던가 이런 거 있으면. 음, 아직은 저희가 소개해드릴 만한 그런 의미 있는 댓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아직은 안 네.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 씨 끝인사 하시죠. 네. 진짜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제대로 하죠. 네, 댓글 음, 다루기 하고 질문도 좋고 그냥 감상평 아니면 그냥 뭐 농구 보면서 느껴지는 뭐
느끼는 뭐 이제 생각들 이런 거 그냥 음, 좀 시간 며칠 지나도 그냥 댓글 달아주셔도 저희가 좀 언급을 하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그렇죠. 할 테니까 댓글 꼭 달아주시고 많이 달아주실수록 저희는 또 언급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좋습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 또 이제 음,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여친님과 함께 이제 슬램덩크 2회차 음. 이제 관람을 가는데 다들 뭐 이제 저는 이제는 쓸쓸하지 않습니다. 첫 관람 때는 쓸쓸했지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속 뒤집어 놓으려고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예, 네. 행복하게 보고 오겠습니다. 저 지금 슬램덩크 책도 샀거든요. 주문해서. 예, 아, 그 만화책 어떤 거 샀어요? 예, 20권짜리? 예, 20권짜리 아, 신장판. 20권짜리? 예, 아, 예, 그래서 곧 지금 좀 보는데, 또 울컥울컥합니다. 네, 그리고 음, 사실 또 이제 1월, 뭐 아까 말씀했지만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다가오거든요. 이제부터 아마 굉장히 자극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한동안. 그렇지, 그렇지. 그 말인즉슨, 느바라디오가 꿀빨 타이밍이 왔다. 맞습니다. 약간 홈 6연전 같은 약간 그런 음, 타이밍이 오거든요. 저희가 음. 앞으로 자극적인 뉴스들 잘 빼먹지 않고 다뤄보면서 이상한 소리 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럼요. 아니, 안 그래도 뭐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좀 이거 정리 한번 해달라. 이런 음, 댓글도 올라오곤 하던데, 꽃도 한번 뭐 저희가 다룰 수 있다면 다룰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또 날이 좀 풀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럴 때 건강 잃기 딱 좋거든요. 건강 음.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